자,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수업을 진행할 육맹파워 유형 고등수학상이라는 책의 저자 이주호입니다. 머리 깎아야 되는데. 자, 어쨌든 수업 시작할게요. 자, 오늘 배울 단어는 이제 2단원의 두 번째 2차 방식 단원이고요. 자, 문제는 398번부터 523번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형은 1번부터 21번까지 총 21개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렇게 해서 내용 설명하고 문제풀이 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내용 2차 방식 풀이를 보도록 할게요. 사실 중학교 때 좀 봤으니까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건 없죠. 첫 번째, 인수분해를 이용한 풀이. 사실 이 2차 방식을 가장 쉽게 푸는 방법은 인수분해가 되면 그게 가장 쉽습니다. 그래서 보통 인수분해 되는지부터 확인을 해요. 보통 2차 방식 풀 때. 자, 그래서 2차 방식이 인수분해 됐다. 어떤 형태로? ax 빼기 b 그리고 cx 빼기 d 이 곱의 형태. 그리고 두 개를 곱해서 0이다. 형태로 인수분해 됐으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두 개를 곱해서 0이라는 거는 둘 중에 하나가 0이 된다는 게 아니야. 둘 다 0이거나. 그렇기 때문에 앞에 거 ax 빼기 b가 0이거나 또는 뒤에 거 cx 빼기 d가 0이거나 이거를 만족하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얘가 0이 될 때 x값은 a분의 b, 그 다음에 뒤에 게 0이 될 때 x값은 c분의 d.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이용해서 푸는 게 가장 쉽게 푸는 방법이다. 2차 방식을.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를 풀다 보면 이게 쉽게 인수분해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 자, 그런 경우에는 바로 뭘 쓴다? 근해 공식을 써서 x값을 구한다는 얘기죠. 자, 이때 개수가 실수인 x에 대한 2차 방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근은 어떻게 된다?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빼기 4ac가 된다. 사실 이건 중학교 때 좀 봤을 거예요. 중학교 때도. 자, 그 다음에 개수가 실수면서 x의 개수가 짝수인 x의 개수가 짝수. 즉 x 앞에 있는 숫자 이 b가 짝수인 경우 그때는 이 짝수니까 2의 배수 형태 2 곱하기 b 다시 표현한 다음에 근해 공식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뿔마 루트 b 다시 제곱 빼기 ac로 표현이 된다. 근데 보통은 이게 귀찮아서 이것만 외우는 사람 되게 많죠. 밑에 거는 굳이 이것만 해도 다 되는데 위에 것만 해도 다 되는데 굳이 밑에 것까지 하냐 이런 사람이 많은데 사실 밑에 게 되게 좋죠. 일단은 분모에 때 2가 없어지니까 좀 더 심플해지고요. 그 다음에 이 b 자체가 b 자체의 값의 절반만 써도 되기 때문에 즉 b 다시만 써도 되기 때문에 일단은 훨씬 좀 값이 좀 작아집니다. 예를 써서 구했을 때 값보다. 그래서 b가 x 앞에 있는 개수가 뭐이면 짝수면은 b-를 구해서 밑에 거 쓰는 게 좋다라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거에 대한 증명한 거 밑에 있는데 이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증명. x에 대한 2차 방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서 ax제곱 플러스 bx는 마이너스 c. 자, c를 일단 이항해 줍니다. 알겠죠? 자, 이때 a는 0이 아니므로 a가 0이면 2차 방식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a가 0이 아닌 건 확실하겠지. 그래서 양변을 a로 나눠서 x제곱의 개수가 1이 되도록 x제곱의 개수가 1이 되도록 최대한 좀 x제곱 앞에 숫자가 좀 심플해지도록 모양 만들어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느냐? 완전 제곱식으로 나타내는 거야. 완전 제곱식. 자, 이건 중학교 내용이죠. 완전 제곱 고칠 방법. 완전 제곱 형태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 만약에 x까지 있으면 이 뒤에 붙는 건 뭐가 필요하다? 뒤에는 x 앞의 개수, 즉 a분의 b의 절반의 제곱이 필요하다. 절반의 제곱. 즉 a분의 b의 절반이면 2a분의 b 그리고 그거의 제곱이 필요하다. 완전 제곱 형태 만들기 위해서. 이게 중학교 때 내용이죠. 자, 그래서 2a분의 b의 전체 제곱 얘를 양변에 똑같이 더해주는 거죠. 그 이유는 이제 넘어가는 걸 보면 알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 왼쪽 모양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이 뭐랑 같아진다? x 플러스 2a분의 b 전체 제곱 완전 제곱 형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완전 제곱 곱셈공식이잖아. 실제로 얘를 제곱을 해버리면 앞에 거 x제곱 나올 거고 두 개 곱한 건 몇 배? 2배. 그래서 a분의 bx 그 다음에 끝에는 이 뒤에 거의 제곱. 그렇죠. 완전 제곱 형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있는 거. 오른쪽에 있는 이 4a제곱분의 b제곱 빼기 4ac는 얘를 정리한 거죠. 원래 오른쪽에 있던 거를 정리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뭘 해주냐? 양변에 루트를 씌워줄 거예요. 루트.
자, 루트를 씌워주기 되면 이렇게 루트를 씌워주기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루트랑 제곱은 어떤 관계? 서로 없어지는 관계.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반대편에 플러스 마이너스 붙어야 되고요. 이건 제곱근 성질에 의한 거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루트 4의 제곱분의 b제곱 빼기 4ac는 루트 4의 제곱분의 다시 쓸게. 루트 4의 제곱분의 b제곱 빼기 4ac. 자, 이거는 우리가 루트 성질에서 분모 루트 따로, 분자 루트 따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루트 안에 보면 4의 제곱, 4의 제곱은 뭐의 제곱? 2a의 제곱. 즉 루트 안에 제곱이 있으니까 이 안에는 루트 역시 없어질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물론 없어질 때 이 안에 거 뭐 양수로 만들어야 된다 해가지고 절대값 2a 이렇게 하긴 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문제 풀 때 최대한 이 A는 무조건 양수로 만들어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A는 기본적으로 양수다라고 생각해서 문제를 푸는 거야. 실제 양수, 음수면은 양수로 만들어주면 돼요. 양수 만들면 되게 쉽죠? 양변을 마이너스로 곱하면 최고차이에서 무조건 양수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A는 무조건 양수인 상태로 푼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2A분의 루트 B제곱 빼기 4AC 저런 모양이 된다는 거죠. 누가? X 플러스 2A분의 B가. 자, 그럼 우리는 뭐만 해주면? 이 플러스 2A분의 B만 이항해주면은 마이너스 2A분의 B. 그래서 2A분의 마이너스 B가 앞에 생기는 거죠. 이 플러스 마이너스 앞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X값이 뭐가 된다? X값이 바로 얘가 된다. 이게 이제 증명하는 방법이죠. 근해 공식.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완전 제곱 형태 만드는 거. 그걸 써서 하면 이렇게 쉽게 증명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때 만약에 X의 개수가 짝수, 즉 B가 2 곱하기 B 다시 형태. 그러면 이때는 B에다가 뭘 때려넣게 되면, B에다가 2B 다시를 넣게 되면, B 자리에다가 2B 다시를 넣게 되면 2B 다시 제곱 빼기 4AC. 그럼 이건 2를 제곱하면 4가 되잖아. 그럼 이 안에 있는 형태가 전부 다 4의 배수 형태로 만들어지거든. 자, 그래서 이 안에 있는 형태를 요걸로 넣게 되면, 물론 이 B도 2B 다시 바꾸고요. 자, 그러면은 이 루트 안에 있는 4는 2 제곱이니까 앞에 2가 나올 수 있고, 그러면 2 다 약분이 돼서 요렇게 심플한 형태가 된다. 이게 바로 앞에서 했던 B가 뭐일 때, X의 개수가 뭐일 때, 짝수일 때 쓸 수 있는 근해 공식이 나오는 거죠. 흔히 뭐 반근해 공식 이렇게 많이 부르는데, 근해 공식 반근, 절반이다 해서, 알겠죠? 이런 식으로 증명하면 됩니다. 근데 사실은 뭐 그냥 보통 외우죠. 일반적으로는 근해 공식 자체를.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로 계산할 때는 빨리빨리 써야 되니까, 근을 빨리 구해야 되니까 그냥 공식 자체를 외워버리죠. 어쨌든 증명도 이렇게 어렵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 다음 내용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2차 방식 근해 판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해 판별. 근을 말 그대로 근을 판별하는 건데, 자, 개수가 실수 2차 방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서 B제곱 빼기 4AC, 얘를 무슨 식? 판별식이라고 합니다. 판별식. 그리고 보통 영어 대문자 뒤로 나타낸다. 왜냐하면 discriminal 해서 뭐 판별한다는 영어 단어의 첫 글자 D거든? 그래서 D를 쓰는 거고요. 자, 그 두 번째 2차 방식 근해 판별. 자, 즉 우리가 지금 D로 나타낸 B제곱 빼기 4AC 이 녀석의 값을 가지고 판별하는 건데요. 자, 그래서 이 값이 뭐보다 크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 2차 방식 두 실근 하는 거고요. 얘가 만약에 뭐가 되면 0이면 중근. 중근이란 거는 중복되는 근. 근이 두 개가 서로 중복된다. 결과적으로 하나의 근이다. 서로 같은 두 실근. 그래서 하나의 근을 갖는다. 하나의 근.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는 뜻이고요.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허근. 두 허근을 갖는다. 자, 이거는 왜냐하면 밑에 증명 나와 있죠. 자, 개수가 실수 2차 방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근을 우리는 앞에서 배운 근의 공식을 쓰게 되면은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원래 뿔마인데 내가 지금 두 개를 이렇게 따로 나눠놨죠? 뿔마 루트 B제곱 빼기 4AC. 루트 안에 똑같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판별식 B제곱 빼기 4AC는 우리가 근의 공식에서 어디 안에 있는 거? 루트 안에 있는 거. 이게 바로 판별식 D란 거죠? 루트 안에 있는 거. 얘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근해 공식 통해서 알 수 있잖아. 이 루트 앞에 부가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이 루트 때문에, 루트 앞에 부호 때문에 근이 이렇게 두 개가 다른 거거든? 루트 앞에 부호 때문에. 자, 그래서 만약에 이 루트 안에 있는 값이 양수면은 얘가 루트 안에 있는 거, b제곱 빼기 4ac, 즉 d가 양수면은 플러스 루트 하나, 마이너스 루트 하나, 이렇게 근이 두 개 생기는 거고요. 만약에 이 루트 안에 값이 0이 되면 플러스 루트 0, 마이너스 루트 0. 자, 플러스 루트 0이랑 마이너스 루트 0 그냥 둘 다 0인 거죠. 그럼 결국 남는 거는 2a분의 마이너스 b 하나. 여기 또 2a분의 마이너스 b 하나. 그래서 2a분의 마이너스 b랑 똑같은 형태의 글이 나오는 거고요. 만약에 이 안에 게 0이다. b제곱 빼기 4, 0이 아니라 음수다, 음수. b제곱 빼기 4의 음수다, 음수. 얘가 음수. 자, 우리가 루트 안의 음수, 뭐 루트 마이너스 2. 얘는 뭡니까? 루트 2i. 결국 뭐가 되는 거죠? 호수가 되는 거죠, 호수. 자, 그러면 플러스 호수 하나, 마이너스 호수 하나.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나오는 거죠. i가 붙었으니까.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판별식은 뭐다? 판별식은 근의 공식에서 이 루트 안에 있는 이 식 자체가 판별식이다. 그래서 이 녀석의 부호에 따라서 0보다 크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실근 2개, 0이랑 같아지면 그냥 실근 하나, 중복되니까, 똑같으니까. 그래서 0보다 작으면 i가 생기기 때문에 허근 2개가 나온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쉽죠? 중학교 때도 좀 배웠으니까 어려울 게 없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 2차 방식 근가 계수 관계라고 나와 있습니다. 2차 방식 근가 계수 관계. 자, 2차 방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두근을 뭐라 하자? 알파 베타라 하자. 알파 베타. 자, 이때 두근의 합. 두근의 합은 뭐랑 같다? 이 개수들 a, b, c로 표현할 수 있는데 마이너스 a분의 b랑 같다. 두근의 합은.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뭐랑 같다? a분의 c랑 같다. 자, 이렇게 두근의 합과 곱을 굳이 근을 안 구하고 이 2차 방식 개수 a, b, c만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게 바로 근가 계수의 관계입니다. 자, 증명은 되게 쉬워요. 밑에 적어놨지만, 자, 2차 방식의 두근 알파 베타를 근 하나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빼기 4ac. 이거 앞에서 얘기했던 근의 공식 위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베타는 당연히 루트 앞에 부호가 반대인 마이너스가 붙어서 2a분의 마이너스 b 빼기 루트 b제곱 빼기 4ac. 이렇게 두근을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면 이 두근은 뭐 하자?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곱해보는 거야. 두근은 더하고 한 번은 곱해보는 거야. 이 두근을. 자, 더하게 되면은 어차피 분모는 둘 다 2분의 a, 분모는 둘 다 2a고요. 그 분자끼리 더하면 되잖아. 분자끼리 더하면 어떻게 발생하느냐?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루트. 이게 사라지겠죠. 부호가 반대니까. 자, 그럼 남는 거는 2a분의 마이너스 b 더하기 마이너스 b. 즉 2a분의 마이너스 2b. 즉 마이너스 a분의 b. 그게 바로 뭐다? 두근의 합이다. 곱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두근을 직접 곱해보면 됩니다. 곱하면 분모는 2a이고 얘도 2a니까 곱하면 4a 제곱 될 거고요. 분자는 마이너스 b 똑같고 루트 안에 거 똑같고 가운데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뭘 쓸 수 있죠? 합차 공식. 즉 앞에 거의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즉 b 제곱.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루트 b제곱 빼기 4ac의 제곱. 그럼 루트가 날아가겠죠? 제곱하게 되면. 그럼 b제곱 빼기 4ac 남을 거고요. 가운데 보는 빼기. 그래서 이걸 실제 계산해 보면 4a 제곱분의 4ac. 약분하면 a분의 c.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두근의 곱은. 실제로 근의 공식 써서 나온 두근을 더하고 빼보면 저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두근의 합이나 곱은 굳이 근의 공식 써서 근을 구할 필요 없이 바로 알 수 있다. 뭐만 가지고? 2차 방식 개수만 가지고.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보자. 2x제곱 빼기 x 마이너스 5는 0. 자, 이 녀석의 두근을 알파 베타 잡았을 때 두근의 합을 알고 싶다. 두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 알고 싶다. 그럼 우리가 굳이 근을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된다? 마이너스 a분의 b. a는 최고차, 제곱의 개수. b는 1차, x의 개수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면 2분의 1. 바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쉽죠? 근데 두근의 곱도 마찬가지죠. 두근의 곱. 두근의 곱은 뭐랑 같다? a분의 c. a는 최고차, 제곱의 개수 2. c는 상수, 마이너스 5. 그래서 결제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굳이 근을 구하지 않고도 바로 두근의 합과 곱은 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쓰는 겁니다. 굳이 근을 안 구해도 되니까. 근의 공식 써서. 쉽잖아. 근을 안 구하고 바로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쓰는 거예요. 알겠죠? 참고로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이게 고등학교 1학년 가지고 있으면 많이 쓰는 게 아니라
고2, 고3, 뭐 다른 애서 충분히 2차 방식으로 문제를 만들 때 많이 쓰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2차 방정식 작성 내용인데요. 첫 번째, 인수분해를 이용한다. 2차 방정식 작성, 이렇게 모양을 만들 때.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은 이 녀석은 두근을 아니까, 알파, 베타라는 걸 아니까 x 빼기 알파 곱하기 x 빼기 베타에다가 뭘 곱한 거? a를 곱한 거. 이런 형태로 만들 수 있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자, 왜 당연합니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자, 이 녀석의 두근이 하나는 알파고 하나는 베타다. 그 말은 여기 x 자리에 뭘 넣게 되면 알파를 넣게 되면 a알파 제곱 플러스 b알파 플러스 c는 역시 뭐가 된다? 0이 된다. 자, 근데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뭔가를 넣어서 식에다가 뭔가를 넣어서 0이 된다는 거는 결국에는 x 빼기 알파라는 형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알파를 넣게 되면 얘가 0이 되면 0은 뭐랑 곱해도 0이 되니까. 무슨 말 이해되죠? 베타도 마찬가지죠. 베타를 넣어서 0이 된다는 거는 역시 x 빼기 베타가 있어야 x에 베타를 넣게 되면 얘가 이거 자체가 0이 돼서 뭐랑 곱해도 0. 이런 형태 가능하다는 거죠. 너무 상식적인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것만, 이 두 개만 곱하게 되면 뭐가 된다? x제곱. 우리 지금 x제곱 앞에 a가 있잖아. 그러니까 앞에 a를 쫙 추가해주면 정확하게 이런 형태면서 알파, 베타가 두근인 형태가 나온다는 얘기죠. 알겠죠? 너무 당연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2번. 근과 계수 관계를 이용하자. 자, 두 수 알파, 베타를 근으로 한다. 자, 그리고 x제곱의 개수가 얼마다? 1이다. 최대한 x제곱 개수는 좀 심플한 게 좋거든요. 자, 그러한 2차 방정식은 이러한 형태다. 이거 뭐 쓴 겁니까? 근과 계수 관계 쓴 거죠. 방금 했던. 두근의 합. 실제로는 알파, 베타를 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1이다. 그 말은 그냥 x 빼기 알파랑 x 빼기 베타 곱의 형태를 생각하면 되죠. 알파, 베타 근이 되려면. 그럼 이거 실제로 풀어보면은 전개하면 x제곱 나올 거고요.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알파 x. 즉 마이너스 묶어서 알파 플러스 베타 x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곱하면 플러스 알파 베타. 이런 형태가 나오죠. 그리고 이 형태에서 두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즉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가 돼서 그냥 알파 플러스 베타. 바로 똑같이 나오죠.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인수분해 이용해서 만든 이 형태를 생각해도 되고 형태를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생각해도 되고 뭐 생각할 거리가 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두근의 합한 거에 음수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의 플러스 형태로 식을 만들 수도 있다. 왜냐면 두근의 합의 마이너스 이거분 이거니까 합이 딱 나오려면 앞에 마이너스 있어야 되거든. 근데 두근의 곱은 a분의 c, 즉 1분의 이게 되니까 바로 두근의 곱이 나오는 형태고요. 알겠죠? 쉽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내용. 2차 방식 켈레근입니다. 켈레근. 자, 2차 방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서 a, b, c가 유리수일 때. 자, 이때 중요한 거는 유리수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리수. 이 개수. a, b, c가 유리수일 때만 쓸 수 있는 거야. 자, 유리수일 때 만약에 p 플러스 q 루트 m이 근이라는 게 확실해. 그러면 나머지 한 근은 계산해보지 않아도 p 빼기 q 루트 m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이게 뭐냐? 증명을 좀 이따 할게요. 일단은 얘기부터 할게요. 자, 이때 이게 켈레근이 뭐냐면 근인데 한 켈레, 두 켈레 서로 쌍을 맞추는 근이라는 뜻입니다. 쌍을 맞추는 근. 그래서 이 두 개를 켈레근이라고 불러요. 켈레근. 쌍을 맞추는 근이라고 해서. 자, 그 다음에 A, B, C가 뭐일 때? 이번엔 실수일 때. 처음에 유리수였죠? 이번 실수야. 실수일 때 P 플러스 QI가 근이면 이 2차방식 근 하나가 저게 확실하면은 나머지 한 근은 이 I 앞에 호수의 부호가 반대인 P 빼기 QI다 라고 바로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근을 알 때. 알겠죠? 자, 증명은 되게 쉽습니다. 밑에 내가 증명도 해놨죠. 2차 방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두 근, 알파, 베타를 하나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빼기 4ac. 또 다른 하나는 2a분의 마이너스 b 빼기 루트 b제곱 빼기 4ac. 이건 근의 공식 쓴 거죠.
이렇게 두근을 표현할 수가 있죠. 두근을, 2차 방식 두근을. 자,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근해 공식에서는 누구의 부호가 반대인 거죠? 루트 앞에 부호가 반대인 거죠. 루트 앞에 부호가. 그래서 한 녀석이 루트 앞에 부호가 플러스다. 그럼 나머지 한 녀석 루트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 된다는 게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근해 공식 자체를 봤을 때. 그래 안 그래? 자, 그래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ABC가 유리수다. 이게 왜 중요하냐?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ABC가 왜 유리수인 게 중요하냐?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예를 들어 이렇게 x제곱 플러스 루트 2x 마이너스 3은 0 이런 형태의 2차 방식이다 치자. 자, 그럼 이 녀석을 근해 공식 쓰게 되면 얼마분의 2a 1의 2배 2분의 마이너스 b. 근데 지금 비역하는 게 루트 2지. 루트 2 쓰고요. 그 다음에 뿔마 루트 b제곱 루트 2제곱 그럼 2조 마이너스 4ac. a 역할 하는 건 1이고요. c 역할 하는 건 마이너스 3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2분의 마이너스 루트 2 뿔마 루트. 자, 그러면 이거 뒤에 다 곱하면 마이너스 플러스 12 14 이렇게 된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얘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근이 두 개가 하나는 2분의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루트 14 하나는 2분의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14 이렇게 근이 두 개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근데 여기서는 문제가 있죠. 뭐가 문제 있습니까? 루트가 두 개가 있다는 거야. 루트가 두 개. 루트 2도 있고 루트 14도 있고. 그럼 만약에 너희들이 얘가 어떤 한 근이다. 얘가 한 근에 주어졌어. 그러면 너희들은 우리가 지금 루트 앞에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잖아. 근데 이게 지금은 알지. 플러스니까. 그래서 루트 14 앞에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네. 알지만 만약에 이걸 모르는 사람이라면 이 앞에까지는 모르는 사람이라면 이게 바로 이 루트 역할을 하는 건지 비제곱 빼기 4ac 루트 비제곱 빼기 4ac 역할을 하는 건지 루트 14가 아니면 앞에 있는 마이너스 루트 2가 이 루트 역할을 하는 건지 구분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둘 다 루트면은 안 그래? 이 녀석의 부호가 바뀌는 거 아니야? 이 녀석 이 루트가 바로 이 루트 비제곱 빼기 4ac 역할을 하는 거라서 이 앞에 부호 마이너스 루트 2 바꿔서 플러스 루트 2 플러스 루트 14 2분의 이게 또 다른 근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판단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루트가 하나만 있으면 다 판단할 수 있는데 루트 하나밖에 없으면 당연히 이 녀석이 이 루트 앞에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라는 걸 판단할 수 있는데 이렇게 루트가 두 개가 돼버리면 판단할 수 없다는 얘기죠. 어떤 루트가 바로 이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는 루트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캘릭은 내용 쓰려면 루트 앞에 부호가 반대겠네 라는 걸 우리가 바로 캐치를 하려면은 다른 쪽에서 루트가 없어야 돼. 루트가 없어야 된다는 거는 이 ABC가 전부 다 뭐다? 루트가 없는 형태. 유리수일 때만 쓸 수 있는 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2번도 실수일 때, 즉 호수가 아닐 때. 자, P 플러스 QI, P 마이너스 QI. 이 I는 어디서 생겼습니까? I는 이 루트 안에 부호가 뭐일 때? 음수일 때. 즉, 이 녀석의 플러스 마이너스 때문에 생기는 두 허근에 갈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역시 얘도 마찬가지로 B 같은 게 만약에 I가 붙어 있어. B 쪽에. 뭐 2I, 3I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역시 이쪽 I가 부호가 바뀌는 건지, 이 앞쪽 B에서 부호가 바뀌는 건지 알 수가 없겠다는 거죠. 둘 다 I가 돼버리면. 분자 쪽에. 무슨 말 이해됩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역시 얘도 P 플러스 QI가 그리면 당연히 나머지 한 거는 이 I의 부호 반대인 거 이거겠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으려면은 나머지 다른 쪽에서는 I가 없어야 된다. 그 말은 ABC가 전부 다 뭐다? 실수. 여기서는 I가 없어야 된다. 그래 판단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가 내용이고요. 이제 문제풀이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유형 1번 2차 방식 풀이. 문제는 398번이고요. 2차 방식 2x제곱 빼기 루트 2x 플러스 2는 0의 해를 구하여라. 자, 우리가 앞에서 2차 방식 풀 때 제일 먼저 뭐부터 확인하자? 인수분해 되는지부터 확인하자.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뭐로 넘어가면 된다? 근해 공식을 쓰면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얘는 보니까 인수분해하기 좀 거시기 하죠. 뭐 때문에? 이 루트 2 때문에. 자, 그러면 근해 공식 넘어갑시다. 근해 공식. 자, 근해 공식 뭐였습니까?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빼기 4ac였습니다. 기억나죠? 자, 그래서 이때 a, b, c는 최고차의 개수가 a, 그 다음에 1차의 개수가 b, 상수항이 c였죠? 그대로 이 공식에 때려 넣으면 되는 거죠. 이 공식에 때려 넣으면 되는 거죠. 자, 때려 넣게 되면은 2 곱하기 a, 최고차 개수 2니까 2 곱하기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근데 b가 지금 마이너스 루트 2야. 그럼 여기다 또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되는 거죠.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 빼기 4ac. 아우, 길다. a 역할한 게 2고요. c 역할한 게 역시 2네요. 자, 이걸 하게 되면 해가 나온다는 거죠. 마저 계산하면 분모는 뭐가 되고요? 4가 되고요.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2. 그 다음에 뿔마 루트 이 안에 계산하면 마이너스 루트 2 제곱하면 그냥 2가 되죠.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빼기 얼마냐? 4, 2, 8, 16. 그럼 마이너스 14? 좀 거지같이 만들었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좀 더 심플하게 쓰게 되면 4분의 루트 2 뿔마 마이너스 루트 14는 루트 14i로 고칠 수 있죠? 자, 이게 바로 이 녀석의 두 근이다. 한 개는 플러스, 한 개는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알겠죠? 쉽죠? 넘어갈게요. 자, 유형 2번. 한 근이 주어진 2차 방식 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근이 주어진. 자, 문제 봅시다. 되게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405번. 자, x에 대한 2차 방식. 3x제곱 플러스 3m 빼기 1의 x 플러스 2m 빼기 2는 0. 이 녀석이 한 근이 4일 때 다른 한 근을 구해라. 자, 참고로 일단 2차 방식이 완벽하진 않죠. m 때문에. m이 뭔지 모르니까. 이 문제에서 주어진 거는 한 근이 4. 한 근. 2차 방식 만족하는 한 근이 4. 자, 한 근이 4라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근이 4라는 거는 x값에다가 뭘 넣었을 때 이 근, 4를 넣었을 때 이 식이 만족이 된다는 뜻이죠. 이 식으로 만족하는 값이니까, 근이. 그럼 x가 직접 4를 넣어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3 곱하기 4의 제곱 플러스 3m 빼기 1은 그대로 쓰고 곱하기 4. 지금 4를 넣었으니까 플러스 2m 빼기 2는 역시 내부로 둬야 되겠죠. 우리 x값만 넣는 거죠. x값이 근이니까. 자, 그럼 계산하면 4의 제곱에 16 곱하기 3은 48. 그쵸? 그 다음에 플러스 얘는 4니까 분배법칙 쓰게 되면 12m 빼기 4. 뒤에는 그냥 계속 놀고 있고요. 자, 그럼 이제 마저 정리하면 m은 n끼리 12m 플러스 2m 14m. 숫자는 48에서 4랑 2 빼면 42는 0. 끝났네요. 14m 플러스 40이 0이 된다. m은 얼마? 마이너스 3이라는 거 바로 알 수 있죠? m은 -3. 그럼 마이너스 3은 어떻게 해? C에다 넣으면 되죠, 뭐. m을 알아냈으니까. 자, 그러면 C가 어떻게 되냐? 3x제곱. 자, m이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 자, 넣게 되면은 마이너스 9에다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0x. 그 마이너스 3은 어떻게 하면 마이너스 6에다가 2를 뺐으니까 마이너스 8은 0. 이게 되겠네요. 자, 우리 2차 방식 풀 때 이제 뭐부터 확인한다? 인수분해부터 확인한다. 인수분해 되면 제일 쉬우니까. 보통 여러 형태면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X자 형태 되는지 확인하는 거죠? 3은 1 곱하기 3이고요. 8은 4, 2. 그러면 2, 4가 좋아 보이네요. 2, 4. 그렇지 않나? 얘가 마이너스. 그러면 마이너스 12, 이 곱하면 플러스 2. 마이너스 10이랑 2를 더하면 마이너스 10 딱 떨어지고 곱하면 마이너스 8. 딱 맞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한 녀석은 3x 플러스 2고요. 위에 거. 나머지 한 녀석은 x 빼기 4는 0. 이렇게 인수분해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두 근은 얘가 0이거나 얘가 0일 때니까 얘가 0 될 때는 4. 그럼 이미 아는 거고요. 얘가 0 되려면 x는 마이너스 3분의 2.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쉽죠? 어렵지 않죠? 중학교 내용은 계속 써먹는 거니까. 자, 그래서 넘어갈게요. 자, 유형 3번. 방정식의 근을 이용해 시계값 구하기라고 되어 있네요. 409번이고요. 자, 2차 방식.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는 0의 한 근을 알파라고 할 때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4의 값을 구해라.
자, 이거 살짝 머리 쓰라고 만든 건데, 정말 순진하게, 이거 인수분해 하든 근해 공식 써든 근을 구해서 그 근을 여기 때려서 계산하라. 라고 만든 문제가, 물론 그렇게 해도 되긴 되겠죠. 뭐, 그 틀린 방법이 아니니까. 하지만 이게 문제 만들 때 애초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만든 문제긴 하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일단 근을 넣어보라는 거죠. 한 근이 알파, 즉 x에다 알파를 넣어도 식이 성립한다는 뜻이니까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4는 0. 그쵸? 그쵸. x자리에 알파를 넣을 수 있다는 거죠. 근이니까. 알파가 근이니까.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여기서 우리들이 구해야 될 요 형태를 만들 수 있느냐?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식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4는 0이라는 이 식의 양변을 뭐로 나누게 되면 양변을 이렇게 알파로 나누게 되면 약분돼서 알파 플러스 1 플러스 알파분의 4는 0. 자, 그러면은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4는 뭐랑 같다? 1 이항하면 마이너스 1. 즉 우리가 구해야 될 값이 바로 나온다는 거죠. 알겠죠? 만든 사람 입장에서 얘기하자면 이렇게 풀라고 만든다는 얘기야. 굳이 근 구하고 그 다시 넣고 막 그렇게 복잡하게 계산하지 말라고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내가 지금 뭐로 나눴죠? 알파로 나눴죠. 근데 알파 정확히 뭔지 모르면 이렇게 나눠도 됩니까? 안 됩니다. 뭐 때문에? 우리가 문자든 식이든 뭔가 나눌 때 반드시 뭐로 나누면 안 된다? 0으로 나누면 안 돼. 뭔가를 어떤 값을 이렇게 0으로 나눈 경우는 있어서는 안 돼요. 즉 알파가 0이 아니라는 게 확실해야 돼. 그건 어떻게 확인하느냐? 알파가 뭡니까? 이 녀석이 근이니까 x값이잖아. 한마디로 x를 만족하는 저 식을 만족하는 x값. 그럼 x에다 한번 0을 넣어보는 거지. 0을 넣어보면 0의 제곱 플러스 0 플러스 4는 0. 0의 제곱 플러스 0 플러스 4는 0. 이게 말이 됩니까? 당연히 안 되죠. 0은 어차피 0이 거고 4는 0이랑 갔다 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0 넣었을 때 말이 안 된다. 0 넣었을 때 말이 안 된다는 거는 0은 근이 아니구나. 즉 이 알파 값이 0이 될 수는 없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양변을 알파로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계산할 때. 알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답은 얼마다? 답은 마이너스 1이다. 복잡하게 근구해서 계산하라는 게 아니라 저 식을, 모양을 잘 보고 판단하라고 만든 문제라는 거야.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유형 4번. 이차항의 개수가 무리수 2차 방정식. 자, 문제는 414번이고요. 자, 2차 방정식. 루트 2 x제곱 플러스 4 빼기 루트 2 x 빼기 2는 0의 근을 구하라. 자, 앞에서 내가 얘기했었는데 우리가 2차 방정식 보통 모양을 만들 때 최고차 x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최대한 심플할수록 계산하기 좋습니다. 근의 공식을 쓰든 인수분해를 하든. 알겠죠? 그럼 얘는 루트 2인데요. 루트 2가 되게 거슬린다는 거죠? 그러면 최대한 얘를 심플한테 만들어주자는 거죠. 일단 뭐부터 할까? 양배에다가 루트 2를 곱하자. 즉 이 루트를 없애자. 아무래도 무리수보다는 유리수가 좀 더 편하니까. 그래서 이 식의 양변에다가 루트 2를 곱하게 되면 루트 2 곱하기 루트 2는 루트 2 제곱이니까 2가 될 겁니다. 이렇게. 자, 이제 x 앞에 있는 숫자 루트 2를 곱하게 되면은 얘는 어떻게 됩니까? 4는 4 루트 2. 그 다음에 루트 2 곱하기 루트 2가 되죠. 그 빼기 2가 되겠네요. 이 x 앞에 있는 숫자는. 그 다음에 빼기 2는 빼기 2 루트 2. 이렇게 될까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봤더니 좀 더 심플하게 만들 수 있냐? x제곱 앞에 개수를 있네요. 뭐로 나눠서? 양변을 2로 나눠서 양변을 이렇게 2로 나누게 되면은 좀 더 심플하게 만들 수 있죠. 최고차의 개수를. 약분하면 x제곱 플러스 x는 2 루트 2 빼기 1의 x 얘는 마이너스 루트 2는 0 요렇게. 그래서 최고차 개수가 가장 심플한 숫자 1이 올 수 있도록 만든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 상태로 이제 근을 구하면 되죠. 자, 근을 구하는데 인수분해 모양을 찾기는 좀 어렵죠. 그러면 이제 뭐로 하자? 근의 공식. 근의 공식을 씁시다. 뭐 분해? 2a 분해. 근데 a 역하는 게 1이니까 2분해.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b 역하는 게 얘거든? 그럼 저기다 마이너스 붙여야 되거든? 뿔마 루트 뭐의 제곱? b의 제곱. 2 루트 2 빼기 1의 제곱 빼기 4ac. a 역하는 게 지금 1이고요. c 역하는 게 마이너스 루트 2네. 그러면 4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2를 곱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럼 다시 정리하면 모양이 좀 거지 같네. 자, 마이너스 2 루트 2
플러스 1에다가 뿔마 이제 루트 안의 모양은 아유 씨. 왜 이렇게 만들었지? 2 루트 2 빼기 1이시고 이 앞에 제곱하면 4 루트 2 제곱하면 8 빼기 2개 곱해 2배 4 루트 2 플러스 1 거기다가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2 루트 2 곱하면 플러스 4 루트 2 아 그럼 뿔마 없어지네 8 더하기 1은 9 루트 9 루트 9이면 루트 9면은 결과적으로 뭐다? 3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좀 더 심플하게 할 수 있긴 하죠 어떻게? 2분의 마이너스 2 루트 2 플러스 1인데 플러스 3일 때 플러스 1에다 3을 더했을 때 또 다른 한 가지 경우는 2분의 마이너스 2 루트 2에다가 2 루트 2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3일 때 자 그러면 어차피 플러스 3 하면 플러스 4가 되고요 빼기 3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2가 되고 그럼 결국 2로 다 약분이 되거든 그래서 2까지 깔끔하게 약분을 하게 되면은 왼쪽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2가 될 거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가장 심플한 형태의 두근은 이게 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너무 계산 뒤죽박죽으로 하긴 했는데 이렇게 쉽게 하면 됩니다. 그림을 쓰면 돼요. 넘어갈게요. 자, 유형 5번.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방정식이라는 문제고요. 문제는 417번입니다. 자, 방정식 절대값 x 플러스 3 더하기 절대값 3x 빼기 5는 6을 만족시키는 모든 x값의 곱은 솔직히 이건 2차 방식 문제는 아니야. 하지만 왠지 좀 필요해 보여서 넣긴 했어요. 물론 여기서 2차 방식 형태의 문제를 만들 수 있긴 하기 때문에 자, 절대값이다. 절대값 두 개를 더해서 6이다. 자, 절대값이란 거는 뭐죠? 절대값은? 절대값이 무조건 양수값이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절대값 씌워서 양수값이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부터 알아야 됩니까? 이 절대값 안의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값 A가 있다. 우리가 절대값 A를 푸는 방법은 몇 가지? 두 가지죠. A를 그대로 쓰느냐, A에다 마이너스 붙이느냐. A를 그대로 쓰는 경우는 A가 어떨 때? 양수일 때. A 앞에 마이너스 붙이는 경우는 이 A가 뭐일 때? A가 음수일 때. 왜냐면 음수에도 마이너스 붙이면 양수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값을 풀려면 무조건 이 안에 있는 값이 뭔지, 양수인지, 음수인지부터 알아야 풀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아직까지 모르죠. X가 미지수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된다? 임의로 설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문제 푸는 사람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자, 그럼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하려면은 이 안의 값이 얼마일 때 기준으로? 0일 때 기준으로. x 플러스 3이 0일 때, 그 다음에 이 절대값 안에 있는 3x 빼기 5가 뭐일 때? 0일 때. 0일 때 기준으로 생각해야 되죠. 0보다 크면 양수고 0보다 작으면 음수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0일 때는 x가 얼마일 때? x가 마이너스 3일 때. 얘가 0일 때는 x가 얼마일 때? x가 3분의 5일 때네요. 자, 그러면 이제 너희들은 어떻게 풀면 된다? 수직선 기준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수직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3일 때, 마이너스 3 여기 찍고요. 그 다음에 3분의 5일 때, 여기 찍을게요. 자, 지금 참고로 우리는 x값은 뭔지 모르죠. 그래서 x값은 실수 전체를 기준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실수 전체인데,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이상이면서 3분의 5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3분의 5 이상일 때, 이 세 가지 경우를 알아보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되는 거죠. 모든 x값에 대해서. 알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x가 어떨 때?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 너무나 쉽죠? 왜 쉽습니까? 얘가 음수잖아. 마이너스 3보다 작은 거에도 3을 더하면 당연히 음수겠지. 그 얘도 생각해 봅시다. 얘도 당연히 뭐겠습니까? 얘도 음수겠죠? 얘는 3분의 5보다 클 때면 양수거든요? 3분의 5보다 클 때면 양수거든? 근데 지금 당연히 마이너스 3보다 작으니까 음수겠죠? 그럼 둘 다 뭐다? 둘 다 음수다. 자, 그러면 이 절대값 안에 둘 다 음수란 거는 절대값을 풀게 되면 뭘 붙여줘야 된다? 마이너스 붙여줘야 된다. 그럼 x 플러스 3도 마이너스 붙여주고, 그 다음에 뒤에 3x 플러스 5도, 3x 빼기 5도 마이너스 붙여줘야 된다. 이게 얼마다? 6이다. 이걸 풀어야 된다는 거죠. 알겠죠? 이거 풀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 얘는 플러스 5로 바뀌네? 그러면 플러스 2는 6. 자, 그러면은 넘기면 4x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4가 되네? 넘기면. 그럼 x는 얼마다? x는 마이너스 1이다. 이러한 답이 나오네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죠. 우리가 지금 처음에 설정한 범위, x가 뭐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로 설정하고 문제를 푼 거죠.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 근데 나온 답은 얼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보다 작다고 생각해서 푼 건데 마이너스 3보다 작은 값이 안 나왔어. 그럼 이거 쓸 수 있는 값이다? 아니, 쓸 수 없는 값이다. 처음에 설정 범위에서 벗어났으니까. 그래서 이 범위 알아봤고요. 알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일단 이것도 지워야 되겠네. 칸이 모자라네. 두 번째, x가 뭐보다 크고, 마이너스 3 이상이고, 그 다음에 얼마보다 작을 때? 3분의 5. 아까 3분의 5였죠? 자, 이 범위일 때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마이너스 3보다 각각은 큰 거에서 3을 더하게 되면 양수고요. 얘는 양수고요. 그 다음에 뒤에 3x 빼기 5는 아직까지 음수겠죠. 왜냐면 x가 3분의 5 되는 순간 0인데 3분의 5보다 작으니까 음수겠죠. 자, 그러면 앞에 거는 양수. 즉 절대값 x 플러스 3은 그냥 그대로 풀면 되고요. 뒤에 거는 음수. 즉 마이너스 붙여서 이렇게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게 얼마다? 6이다. 자, 그러면 이제 마저 풀면은 x 빼기 3x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3 빼기 바뀌면 플러스 8 되겠네요? 이게 6. 자, 마저 풀면 넘기면 2x는 뭐가 된다? 2x는 2가 된다. 그럼 x는 얼마? x는 1이다. 자, 이건 답이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있겠네요. 왜? 우리가 처음에 설정한 범위가 마이너스 3 이상 3분의 5 미만이거든요. 이 범위를 만족하는 값이잖아. 될 수 있는 값이죠. 그럼 얘는 해가 될 수 있다. 이제 끝으로 x가 뭐보다 같거나 클 때, x가 3분의 5보다 같거나 클 때. 자, 아까 얘는 누구 기준? 이 뒤에 녀석. 이 뒤에 녀석이 0보다 커지는 기준이었거든요. 근데 얘가 0보다 커지면 얘도 당연히 0보다 클 수밖에 없겠죠. 앞에 거도. 쟤는 마이너스 3보다 크기만 하면 0보다 크기 때문에. 둘 다 양수인 경우니까 절대값 풀게 되면 그냥 그대로 풀면 되는 거죠.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도 그대로. 이렇게. 이게 6이다. 자, 그러면 이제 계산해보면 x 더하기 3에서 4x고요. 그 다음에 3 더하기 마이너스 5면 마이너스인데 넘기면은 8. 그럼 x는 얼마? x는 2. 자, 그럼 이제 우리 확인해야 되죠? 우리가 처음에 설정한 범위에 맞는지. x 2라는 값은 3분의 5보다 같거나 크다 해서 나올 수 있는 값이냐? 맞네요. 3분의 5면 1점 얼마니까. 그러니까 x2는 값이 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모든 x값의 곱. 한 개는 1, 한 개는 2. 저거 제일 처음에 또 마이너스는 쓸 수 없는 값이죠. 그럼 이 두 개를 곱하게 되면 얼마? 2다. 그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야. 비록 2차 방정식의 뭐 필수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서 내가 이렇게 따로 단원을 만들어서 문제를 만든 겁니다.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유형 6번. 가우스 기호를 포함한 2차 방정식. 문제는 427번이고요. 자, 방정식. 3, 어떤 이게 대가로 같이 생긴 가로의 제곱, 빼기 7, 어떤 역시 대가로 같이 생긴 거의 x, 빼기 6은 0의 해를 구해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설명해 놓죠. 다 이 가로 x, 어떤 대가로 같은 거에 x 넣은 거는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이제 수학에서는 가우스 기호라고 부르는데, 자, 무슨 말이냐? 가우스 3.5면 3.5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라는 뜻입니다. 3.5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 3.5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 그럼 당연히 3이겠죠. 그 다음에 가우스 3이면은 3을 넘지 않는 거. 넘지만 하면 돼. 같을 수는 있어. 그래서 이걸 넘지 않는 최대 정수는 역시 3이고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우스 기호라는 게 너희들 교육과정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실제 문제 만들 때는 설명을 해서 넣을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용 자체가 쉽기 때문에. 그리고 좀 쓰기 좋습니다. 왜냐하면 결과값이 무조건 정수가 나오기 때문에 문제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쓰기 좋은 기호예요. 특히 너희들 중고등학교 과정에. 보통 중고등학교 과정에는 정수를 많이 다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가우스 x의 제곱이랑 가우스 x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은 모르잖아. 모르면 뭐 할까요?
바꾸면 되죠. 보기 좋게. 치환. 자, 그래서 이 가우스 x를 t로 바꾸겠습니다. t로. 자, 그러면은 이 식은 3t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7t 빼기 6은 0. 이란 t가 난 2차 방정식이 형태 된다는 거죠. 2차 방정식을 풀려면 당연히 우리 뭐 첫 번째 인수분해 안 되면 근해 공식으로 넘어가면 되죠. 인수분해 되냐 한번 봅시다. 살짝 백 같은 삘이 오긴 하는데 3, 1. 그 다음에 뭐 2, 3 마이너스는 3쪽에 이렇게 하게 되면 곱하면 마이너스 6이고 x자로 하게 되면 마이너스 9 플러스 2면 마이너스 7 되네요. 자, 그럼 한 녀석은 3t 플러스 2고요. 한 녀석 밑에 거 보면 1t 빼기 3, t 빼기 3은 0.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끝났네요. 인수분해했으니까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 되니까 t 값은 마이너스 3분의 2. t는 마이너스 3분의 2 또는 t는 3이 돼야 되겠죠? 자, 근데 이 실제로 t가 누굽니까? 이 실제 t는 가우스 x죠? 자, 근데 우리는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가우스 x는 뭐가 나오는 거다? 이 안의 값을 넘지 않는 최대 정수. 즉, 얘가 가질 수 있는 값은 무조건 정수야. 즉, 마이너스 3분의 2 같은 분수는 쓸 수가 없다는 거죠. 즉, 쓸 수 있는 값은 3밖에 없다는 겁니다. 즉, 이 가우스 x가 3이다. 자,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이걸 만족하는 x의 범위. 이 안에 걸 넘지 않는 최종수 3이 되려면은 x는 뭐부터? x는 3부터 어디까지? 4까지 가능한데 x는 3이 돼도 됩니다. 정의에 따라서 3을 넘지 않는 최종수는 3이니까. 하지만 4는 되면 안 되죠. 왜냐면 이 녀석이 4가 되는 순간 4를 넘지 않는 최종수는 4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3을 만족해야 되는데 얘는 되면 안 돼요. 4는 4번 작아야 돼요. 뭐 3.9 이런 거, 3.8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결국 답은 이게 우리가 원하는 x의 범위가 된다는 겁니다. 보기에 있나요? 있네요. 몇 번?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우스 이거는 뭐 어렵지 않은 거라서 충분히 문제를 낼 수 있어요. 교육관이 없는 내용이긴 하지만. 알겠죠? 자, 그래서 넘어가고요. 자, 유형 7번 2차 방식 활용. 이건 뭐 사실 중학교 내용으로 만든 문제라고 보면 되는데 문제는 433번이고요. 자, 오른쪽 그림 같이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가 몇 때문에? 3대 2. 즉, 가로가 3이면 세로는 2에 해당한다. 물론 3과 2라는 얘기가 아니야. 3대 2라는 얘기야. 뭐 3K, 2K 이런 식으로. 이러한 직사각 모양의 두꺼운 종이가 있다. 이 종이 내 모퉁이에서 한 면의 길이가 얼마에? 1인 정사각형 잘라내고. 자, 여기 이것들이 전부 다 정사각형 형태. 모퉁이가. 근데 길이가 얼마인? 길이가 1인. 이러한 모퉁이를 잘라낸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모퉁이가 없죠? 자, 잘라내고 나머지 직면체 모양의 뚜껑이 없는 상자를 만들었더니 뚜껑이 없는 상자를 만들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죠. 결과적으로 어떤 모양? 저 일씩 잘라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상태로 여기 접고, 여기 접고, 여기 접고, 여기 접어서 접어서 상자를 만드는 거죠. 뚜껑이 없는 형태. 알겠죠? 자, 이때 만들 때 부피가 얼마다? 부피가 504 세제곱센티미터가 되었다. 이때 처음 종이 가로 길이 구하라. 가로 길이. 처음 종이 가로 길이. 그냥 잘라내기 전에 가로의 길이를 구해라. 잘라내기 전에. 자, 그럼 미지수 설정부터 보통 우리가 활용 문제 풀 때는 당연히 첫 번째 미지수 설정, 두 번째 설정한 미지수로 식 만들기, 세 번째 그 식을 풀기. 이라는 단계 넘어가면 되죠. 자, 그러면은 뭐로 잡을까?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가로랑 세로 이게 3대 2라고 했으니까 가로의 길이를 3x라고 잡을게요. 세로를 그럼 세로는 당연히 얼마? 2x. 왜? 3대 2가 돼야 되니까. 알겠죠? 자, 그럼 우리 이렇게 접었을 때 근데 중에 모퉁이 잘라낸 길이는 얼마입니까? 1이죠, 1. 그럼 이 안에 이쪽 가로의 길이는 3x 빼기 얼마? 2가 되겠네요. 양변에 1씩 잘라냈으니까. 그럼 요 세로의 길이는 얼마 되고요? 얘는 전체 길이 2x에서 요 1만큼 잘라낸 거죠? 그럼 그래서 요 세로 길이는 2x 빼기 2가 될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얘를 접었을 때 이 바닥의 가로 세로는 3x 빼기 2랑 2x 빼기 2니까 가로의 넓이, 밑에 바닥의 넓이는 두 개를 곱한 거. 이게 바닥의 넓이. 자, 근데 이 종이를 접어서 올리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바닥에다가 곱하기 뭘 해줘야? 바닥의 넓이에다가 곱하기 높이를 해줘야. 그게 부피가 되는데, 높이는 이게 접으면 요만큼 이렇게 접히겠죠? 요 길이 얼마입니까? 1이죠. 그럼 얘도 곱하기 1. 이게 바로 부피인데, 이 부피가 얼마다? 504다. 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범위 설정이 필요합니다. 범위 설정. 미지수. 누구의 범위 설정해야 되겠냐? 일단은 이 가로, 3x 빼기 2. 그 다음에 요 세로, 2x 빼기 2. 둘 다 음수가 될 수 없죠. 0이 돼도 안 되고요. 부피가 생기려면. 그렇기 때문에 3x 빼기 2랑 2도 0보다는 커야 되고, 요 길이 2x 빼기 2도 0보다는 커야 됩니다. 일단 이 두 개는 무조건 만족을 해야 돼요. 만족하는 x값은 나와야 돼. 저게 만족이 안 되면 말이 안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위에 거를 만족하면 x는 3분의 2보다 커야 되고요. 자, 밑에 걸 만족하면 x는 뭐보다 커야 된다? 1보다 커야 됩니다. 그럼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거. 즉, x는 1보다 커야 되겠네요. 그래서 x는 1보다 크다. 이게 만족되는 형태만 값이 될 수 있다. x값이 될 수 있다. 일단 이거 알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식을 풀면, 어차피 곱하기 1은 의미가 없죠? 그 자체니까. 곱하기 1 하면 그 자체 나오니까, 그냥 왼쪽만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 6x제곱. 그 다음에 곱하면,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4x, 더하면 마이너스 10x. 숫자는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 4. 근데 중요한 건 504가 있으니까 넘기면 마이너스 504는 0. 그래서 2차 방정식 모양을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러면 6x 제곱 빼기 10x 빼기 500은 0. 더 심플하게 2로 나누면 되겠네요. 2로 나누게 되면 3x 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250 0. 자, 그 다음에 우리 뭐 하면? 인수분해 해야 되겠죠. 만약에, 여기에서 바로 인수분해가 가능하면 좋은데, 3, 1,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될 만한 게 있나? 찾을 수 있겠나? 위에는 얘는 25 곱하기 10, 250. 자, 근데 마이너스니까, 밑에 게 마이너스. 그러면 마이너스 30 플러스 25. 이렇게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5. 다 떨어지죠. 그럼 인수분해 되네요. 그러면 한 녀석은 3x 플러스 25고요. 한 녀석은 x 빼기 10이네요. 이게 0. 그럼 얘가 0이 되거나 얘가 0이 되거나. 얘가 0 되려면 x는 마이너스 3분의 25. 근데 우리는 위에서 x는 1보다 커야 된다 했죠? 탈락. 얘가 0 되려면 x는 얼마? 10. x는 10이 가능하겠네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원래 녀석 가로길이는 3x였죠? 그럼 x가 10이 가능했으니까 10을 넣게 되면 30. 그 답은 30이 되겠습니다. 사실 중학교 내용이야. 어렵지 않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유형 8번. 2차 방식의 실근을 가진 조건이 되겠네요. 실근 조건. 자, 문제는 444번이고요. 자, 2차 방식. 2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 빼기 k는 0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종수 k의 최소값 구해라. 자, 실근이 서로 다른 두 실근 또는 중근, 서로 다른 두 허근. 그걸 판단하는 방법이 뭐였죠? 판별식이라는 게 있었죠. D. D는 뭐였다? B제곱 빼기 4AC였다. 만약에 B가 어떤 형태? B가 2의 배수. 즉, 2 곱하기 B 다시 형태였으면은 4분의 D를 쓸 수 있죠. B 다시의 제곱 빼기 AC. 그래서 이 두 가지. 이게 바로 판별식이죠. 그래서 여기서 왜 4분의 D라고 하는지 알고 있나? B가 2B 다시. B-라는 거의 2배면 이 B 자리에다가 얘를 때려 넣게 되면 그러면 2B-의 제곱 빼기 4AC 이거 맞죠? 정리하면은 4B-의 제곱 빼기 4AC 그러니까 이 녀석 뭐로 나누면 4로 나누게 되면 즉 4분의 D를 하게 되면은 이 꼬라지가 B-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래서 이 B-제곱 빼기 AC를 4분의 D로 표현한 겁니다. 알겠죠? 내가 앞에 설명 안 했던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근데 얘는 보자. 그럼 얘로 판단하면 되거든. 얘가 0보다 어떨 때? 0보다 크면 두 실근. 얘가 0이랑 같으면 하나의 중근. 중복되는 근. 하나의 실근. 얘가 0보다 작으면은 두 허근. 기억나죠? 자, 그럼 우리 지금 두 실근이니까 얘가 0보다 커야 되겠죠? 이게 0보다 큰 경우죠? 그러면 이제 B를 봤더니 B가 3이야. 뭔가 2의 배수 형태 아니죠? 그럼 위에 거 써야 되겠네. B제곱 빼기 4AC. 즉 3의 제곱 빼기 4 A 역할하는 게 2고요. C 역할하는 게 4 빼기 K. 우린 얘가 0보다 어떻게 된다? 커야 된다. 그래야 두 식은이다. 자, 그럼 이제 계산만 하면 되겠네요. 3의 제곱 9고요. 얘는 빼기 8. 분배 법칙 쓰게 되면 빼기 32 플러스 8K. 얘가 0보다 크다. 자, 9에서 30 빼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3? 넘기면 플러스 23. 그럼 8K가 23보다 크다. 양면 뭐로 나눠주면? 8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러면 K는 8분의 23보다 커야 돼. 근데 이 정수 K 최소값 8분의 23보다 큰 정수 중에 최소인 거 얼마겠습니까? 8분의 23면 3, 8에 24니까 얘가 대략 2점 얼마죠? 8, 26. 얘가 대략 2점 얼마. 그럼 2점 얼마보다 큰 정수 중에 최소인 건 3이겠네요. 답은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쉽죠? 되게 쉽죠? 그냥 이렇게 풀면 되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유형 9번. 2차 방식의 중근을 가질 조건. 문제는 이제 448번이고요. 자, 두 2차 방식. x제곱 플러스 a 빼기 2x 빼기 2a 플러스 4는 0이라는 녀석과 3x제곱 마이너스 2 갈로치고 a 플러스 1의 x 플러스 3은 0이 모두 중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a 값을 구하라. 모두 중근. 자, 중근을 가질 조건은 판별식이 뭐일 때? 판별식이 0일 때 d 또는 4분의 d가 0일 때 이때가 바로 뭐다? 이때가 중근. 실근 한 개를 갖는 경우다. 중근. 이걸 쓰면 되죠. 자, 그럼 일단 각자 한번 써봅시다. 자, 첫 번째 식. 얘는 A 역할하는 건 1이고요. B 역할하는 거는 A 빼기 2, C 역할하는 거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4네요. 자, 그러면 A 빼기 2의 제곱. 첫 번째 판별식은 A 빼기 2의 제곱, B 제곱 빼기 4AC. A 역할하는 건 1이죠. 그러니까 1은 신경 끄고 뒤에 거 마이너스 2A 플러스 4. 얘를 신경 쓰면 되겠네요. 우리 얘가 뭐가 돼야 된다? 얘가 0이 돼야 된다. 자, 그러면 식을 마저 정리하면 앞에 a 빼기 2를 제곱하게 되면 a 제곱 빼기 4a 플러스 4가 될 거고요. 뒤에 마이너스 4를 곱하게 되면 플러스 8a 마이너스 16은 0. 다시 정리하면 a 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12는 0. 자, 얘 인수분해 됩니까? 아마 내가 되게 만들었을 것 같죠? 얘는 a 플러스 6이랑 a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 되겠죠.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12, 두 개 더하면 플러스 4. 자, 그럼 a 값은 못 들은 뭐? a 값은 마이너스 6 또는 2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녀석이 중근 되려면 a 값은 못 또는 뭐? a는 마이너스 6 또는 5r 또는 2가 돼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식. 알겠죠? 이제 두 번째 식 넘어갈게요. 두 번째 거. 3x제곱 빼기 2의 갈로 a 플러스 1의 x 플러스 3은 0.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b 역할 하는 게 얘란 거죠. b 역할. 근데 얘가 딱 봐도 짝수 2의 배수 맞습니까? 맞죠? 앞에 2. 아, 이거는 뭐 내가 문제 만들 일부러 이렇게 저 앞에 일을 한 건데 뭐 쓰라고? 즉 4분의 d 쓰라고. 4분의 d 쓰라고. 방근의 판별식. 즉 b가 2 곱하기 b 다시 형태일 때 이 b 다시 쓰라고 만든 겁니다. 자, 그럼 이 녀석의 절반 b-는 뭐가 됩니까? 2를 약분하면 되니까 b-는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되겠네요. 저 두 번째 식에서. 자, 그럼 b- 갖고 4분의 d를 한번 써봅시다. 4분의 d. 자, 그럼 b-, 즉 이 녀석이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ac. 4를 할 필요가 없죠? 그냥 ac만 하면 되죠. a는 3이고요. 곱하기 c는 뭡니까? c도 3이네요. 우리 얘가 뭐가 되기 원한다? 얘가 0일 되기 원한다. 판별식이. 자, 그럼 이거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a 플러스 1 제곱하면 마이너스 어차피 제곱하면 4가 없어지고 그냥 a 플러스 1을 제곱하게 되면 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인데 뒤에 뭐가 빼진다? 3, 3은 9가 빼진다.
자, 마저 계산하면 a제곱 플러스 2a 빼기 8은 0이다. 자, 인수분 됩니까? 당연히 되게 만들었겠죠. 내가 인수분 해보면 a 플러스 4랑 a 마이너스 2로 되죠. 이렇게. 자, 그럼 a 값은 뭐가 되거나 마이너스 4가 되거나 2가 되거나 a는 마이너스 4가 되거나 2가 되거나. 자,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두 녀석이 모두 뭐가 된다? 모두 중근. 두 시가 동시에 만족하는 값이 필요하다는 거죠. 동시에. 그 말은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A 값은 2밖에 없네요. 그래서 A 값은 얼마다? A 값은 2다. 이게 풀면 되죠. 아, 진짜. 아, 이런 문제 만들려면 이 숫자 신경 쓰는 게 되게 짜증나거든? 이게 딱딱 떨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어쨌든. 갑자기, 만들 때가 떠오르니까 또 빡치네. 자, 어쨌든 답은 2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요번에는 유형 10번. 2차 방식 허근을 가져줬건. 자, 순서대로죠. 우리가 제일 처음에는, 서로 다른 두 식은, 그 다음에 중근, 마지막에는 허근. 판별식 내용을 이제 그 세 가지 내용을 다 얘기를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아, 보통 문제 만들고 유형 만들 때 그렇게 짤 수밖에 없거든.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 문제 봅시다. 455번. 자, 두 2차 방식. x제곱 빼기 3x 플러스 k 빼기 1은 0.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8 빼기 k는 0. 이 모두 허근을 갖는다. 자, 그 말은 두 2차 방식 판별식 D 또는 4분의 D 반근의 판별식이 모두 0보다 어떨 때? 작을 때가 돼야 된다. 작아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2차 방식. 이 녀석의 판별식부터 써봅시다. 일단 B를 확인해 봤더니 B가 마이너스 3이야. 아, 그럼 그냥 D를 써야 되겠네. 2의 배수가 아니니까. 그러면 첫 번째 녀석의 D는 마이너스 3의 제곱, B 제곱, 빼기 4AC. 근데 A 역하는 게 1이니까 신경 끄고 C는 뭡니까? K 빼기 1이네요. 아, 우리 얘가 뭐가 되길 원한다? 0보다 작기를 원한다. 이게 첫 번째 2차 방식의 판별식인 거죠. 뭐 되게 쉽겠죠? 계산해보면 이거 앞에는 뭐고? 앞에는 9. 그게 마이너스 4 곱해주면 마이너스 4K. 플러스 4. 얘가 0보다 작다. 그러면 4K 넘겨줄까? 9 더하기 4는 13. 그럼 양면 뭐로 나눠주면? 4로 나눠주게 되면은 K는 4분의 13보다 크다. K는 자, 이게 바로 첫 번째 2차 방식의 허근을 가질 조건. 됐죠? 쉽죠? 첫 번째 2차 방식 허근을 가질 조건. 여기 두 번째, 이 녀석. 자, 얘도 딱 보면 알겠지만 내가 x 앞에 2를 써놨죠. 2. 2는 뭡니까? 2는 2 곱하기 1. 2의 배수죠? 그럼 1이 바로 뭐다? 1이 바로 B 다시. 즉, 4분의 D스라고 만든 형태죠. 보통 나는 문제 만들 때 최대한 다양하게 쓰라고 문제를 만드는 편이거든. 그래서 이렇게 보통 문제를 구성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는 4분의 D면은 B 다시 제곱 빼기 AC니까 역시 얘가 0보다 작아야 되니까. 자, B 다시가 지금 1이죠? 그러면 1의 제곱 빼기 AC. A 역할은 1이니까 신경 꺼도 되고요. C 역할을 한 것만 신경 쓰면 8 빼기 K. 이게 되겠네요. 자, 그럼 마저 풀면은 1 빼기 8 플러스 K가 0보다 작아야 된다. 자, 그러면 1 빼기 8은 얼마? 마이너스 7. 넘기면 플러스 7. 즉, K는 7보다 작아야 된다. K는 7보다 작아야 된다. 자, 그럼 우리는 두 식을 어떻게 해? 동시에 만족해야 돼. 즉, 두 범위를 동시에 만족하는 K 값을 구하는 거죠? 근데 4분의 13은 7보다 작으니까 결국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려면 K는 4분의 13보다 크면서 7보다는 작다. 이 범위가 바로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한 범위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답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쉽죠? 그냥 판별식 써먹으라고 유형 3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이번 유형 11번. 2차 방식의 근해 판별. 역시 앞이랑 연결해서 이제 근해 판별하는 건데, 460번. 실수 A, B, C에 대하여 B가 뭐랑 같을 때? B가 A 빼기 C랑 같을 때, 이 녀석의 근을 판단해라. AX제곱 플러스 BX 빼기 C의 근을 판단해라. 내가 마지막만 마이너스 바꿔놨죠? 보통 플러스 C를 많이 쓰는데. 자, 그럼 당연히 뭘 써야 됩니까? 당연히 너희들은 판별식 써야 되겠죠. D 또는 4분의 D. 근데 이거는 문자니까 4분의 D를 쓸 수 없겠죠. 그냥 D를 써야 될 텐데. 자, 판별식 어떻게 됩니까? B제곱 빼기 4AC. A 역할하는 건 A고요. 대신 지금 C 역할하는 게 마이너스 C입니다.
이 부호, 이게 조심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얘는 어떻게 된다? b제곱 플러스 4ac로 바뀌네요. 요렇게. 판별식이. 자,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지금 얘가 0보다 큰지 0이랑 같은지 0보다 작은지 판단할 수가 없죠. 그래서 조건식을 넣어놨죠. 내가 문제 조건식을. b는 뭐랑 같다? b는 a 빼기 c랑 같다. 얘가 a 빼기 c랑 같다.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됩니까? a 빼기 c의 제곱 플러스 4ac. 자, 이거 풀게 되면 a 빼기 c 제곱하면 a 제곱 빼기 2ac 플러스 c 제곱 플러스 4ac인데 얘랑 계산하게 되면 a 제곱 플러스 2ac 플러스 c 제곱인데 얘는 어디서 많이 보던 꼬라지네? 아, a 플러스 c의 제곱이네? 끝! 자, 힘들다. 무슨 내가 래퍼도 아니고 왜 랩을 하고 있어. 자, 그래서 판별식이 꼴이 결국 뭐가 된다? a 플러스 c의 제곱이다. 근데 이렇게 완벽한 제곱이란 거는 안에 이렇게 양수든 음수든 제곱하면 다 0보다 같거나 커질 거 아니야. 즉 얘는 뭐다? 0 이상이란 건 확실하다는 거죠. 절대 음수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즉 판별식이 0 이상이다. 판별식이 0 이상이란 거는 만약에 0보다 크면은 서로 다른 두 식은 0이랑 같으면은 실근인데 중근, 하나의 근. 그 두 개 동시에 만족하려면 그냥 실근을 갖는다. 이게 가장 완벽한 말이죠. 두 개인지 한 개인지 모르지만 실근인 건 확실하다.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이라는 거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엔 유형 12번 2차 방식 판별식의 활용 도형이라 되어 있는데요. 봅시다. 465번 x에 대한 2차 방식 x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a제곱 플러스 c제곱은 0이 중근을 가진다. 중근. 이때 세 실수 a, b, c를 세변으로 하는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이냐. 딱 봐도 뭐 하라는 겁니까? 중근. 판별식 쓰란 거죠 뭐. 판별식이 얼마? 0. 판별식이 0. 아이고 4분의 d나 d가 0. 반근의 판별식이나 그냥 판별식은 0. 근데 문제 보면 알겠지만 내가 x 1차 앞에 보기 좋게 2b를 적어놨죠. 2b, 2의 배수. 그 말은 반근의 판별식 4분의 d를 쓰라는 거겠죠. 얘를 쓰라는 거겠죠. 자, 그러면 저 2b의 절반이면 b거든? 그럼 b제곱 빼기 ac. 즉 a 역할 최고차 개수는 1이니까 신경 꺼도 되고요. c 역할 하는 거는 이제 제 끝에 상수 a제곱 플러스 c제곱이죠. 우린 얘가 뭐가 돼야 된다? 중근이가 얘가 0이 돼야 된다. 이게 난이도를 하로 바꿨어야 되는 건데. 자, 그럼 결과적으로 b제곱은 뭐랑 같다? 마이너스 그대로 넘기면 a제곱 플러스 c제곱이 같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닙니까? 어디서 많이 봤다? 피타고라스 삼각형에서. 즉 b가 무슨 변? 제일 긴 변. ac가 나머지 두 변. 즉 직각삼각형이라는 거죠. b가 빗변이 직각삼각형. 그래서 다음 몇 번? 4번. 그래서 난이도 사실 되게 쉬운 문제인데 어차피 도형을 좀 써먹는 거라서 난이도를 중으로 설정하긴 했는데 난이도를 하로 바꿔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한 문제죠. 일단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유형 13번 2차 방식의 판별식의 활용 1차식 고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문제 보면 469번이고요. 난이도는 건방지게 처음부터 상위입니다. 어려운 난이도라는 얘기죠.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유형 자체가 내용이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 문제 볼게요. xy에 대한 2차식 x제곱 플러스 2y제곱 빼기 3xy 플러스 2x 빼기 y 플러스 k 빼기 1이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 이때 실수 k 값을 구하라. 일단은 너희들은 이 의미부터 알아야 되겠죠. 1차식이 곱으로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 1차식 곱으로. 자, 이게 무슨 말이냐? 1차식. 그러니까 한쪽에 뭐 x 빼기 y 플러스 1, 또 다른 쪽에는 뭐 x 플러스 2y 뭐 이런 식으로 문자가 다 1차식으로 된 두 문자의 곱의 형태로 인수분해가 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일단 의미는 그렇다는 거야. 이것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식이 어떻습니까? 식이 좀 복잡하죠. 그럼 식을 좀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누구를 기준으로? 보통은 x를 기준으로 정리하면 좋습니다. x와 같이 섞여 있으면. 보통 문제 만든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많이 생각하거든요. 자, 그러면 얘를 내가 x 기준으로 정리를 해줄게요. 자, 그렇게 되면 x 2차식, x제곱 있고요. 그 다음에 x에 대한 1차식. 이거 있네요. 그럼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합치면 가로 닫고 2 빼기 3y의 x가 되겠네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x가 없는 것들. 2y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y, 그 다음에 플러스 k 빼기 1. 일단은 0. 자, 이런 2차 방정식 형태 만들어줄게요. 일단은. 자, 그럼 생각하기 편안하고 2차 방정식 형태 만들어줄게요. 자, 그러면, 일단 뭐부터 해야 될까요? 이거. 근을 알아야 되겠죠. 근. 이 녀석의 두근. x의 두근. x의 두근을 한 개는 알파, 한 개는 베타 잡게 되면 우리는 얘를 인수분해할 수 있거든요. 즉, 어떻게? 두근을 알면, 두근은 알파, 베타 알면 한 녀석은, 아이씨, 왜 자꾸. 한 녀석은 x 빼기 알파, 한 녀석은 x 빼기 베타.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됩니다. 우리가 일단 우리 지금 1차식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 즉 인수분해 형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근을 알아야 되겠죠. 두 근을 알면 이렇게 인수분해 형태 만들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얘를 근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게 지금 이 상태로 그게 되냐? 인수분해 되겠니? 안 되겠죠. 그럼 뭘 써야 됩니까? 근의 공식 써야 되겠죠. 이 두 근 알파 베타 구하기 위해서 근의 공식 써야 되겠습니다. 그 근의 공식 쓰게 되면 뭐 분해? 2a a 2배 2분의 마이너스 b 2 빼기 3i 뿔마 루트 뭐의 제곱? b의 제곱. 즉 2 빼기 3y의 제곱 빼기 4ac. 자, 그런데 a는 1이니까 c만 얘만 신경 쓰면 되겠죠? 아따 길다. 2y 제곱 마이너스 y 플러스 k 빼기 1. 자, 이게 바로 두 근입니다. 한 개는 플러스, 한 개는 마이너스. 루트 앞이. 알겠죠? 아, 너무 지저분한데?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뭘 할 거냐. 아, 이 루트안이 너무 지저분하잖아. 이 루트안만 정리해 볼게요. 이 루트안을. 자, 2 빼기 3i를 제곱하면, 앞에 거 제곱, 뒤에 곱한 게 몇 배? 2배. 마이너스 12y 플러스 9y 제곱. 이게 2 빼기 3i 제곱한 거고요. 이제 빼기 4를 더 곱하면 빼기 8y 제곱 플러스 4y 그 다음에 마이너스 4k 플러스 4. 자, 이게 지금 루트 안에 거 정리한 거야. 다시 정리할 수 있죠. 정리하게 되면 y 제곱 9y 제곱에서 8y 제곱 빼게 되면 그냥 y 제곱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12y 플러스 4y 그러면 플러스 8y 마이너스 8y. 이제 y가 없는 것들 y제곱 계산했고 y 계산했고 y가 없는 것들은 4 마이너스 4k 플러스 4니까 마이너스 4k 플러스 8. 이게 이제 루트 아닐 겁니다. 알겠죠? 써줄게요. 정리했으니까. y제곱 마이너스 8y 마이너스 4k 플러스 8 요렇게. 자, 그러면은 이제 뭐 해줄까? 근데 여전히 근데 이제 좀 설명하기 위해서 이 안에 있는 이 녀석을 내가 그냥 대문자 A라고 퉁칠게요. 대문자 A라고. 얘를 그냥 대문자 A라고 퉁칠게요. 그러면 두근이 어떻게 되냐? 두근이 한 녀석은 2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3i 플러스 루트 A 한 녀석. 이게 너무 길어서 내가 지금 A로 퉁치는 거야. 나머지 한 거는 2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3i 마이너스 루트 A. 이게 바로 두근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게 두근이니까 이제 뭐 해주면 돼? 인수분해 되죠. 우리 제일 처음에 썼던 요망이 들어. x 빼기 한근, x 빼기 또 다른 한근 형태로 인수분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냐? x 빼기 요거 2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3y 플러스 루트 a 요거 하나랑 역시 x 빼기 2분의 아이씨 넘지 않나? 마이너스 2 플러스 3y 플러스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루트 a 최대한 짧게 저렇게 인수분해 된다는 알 수 있습니다. 두근 알았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거냐.
근데 우리 문제에서 내가 조건이 뭐였습니까? 1차식이 곱으로 인수를 해야 된다. x는 괜찮아. x는 1차식. 근데 문제는 이 뒤에 있는 여기서도 뭐가 나와야 된다? 여기서도 어떤 xy를 표현하는 1차식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1차식을 방해할 만한 거리가 있습니다. 1차식이 나오지 않도록 할 만한 거리. 누구? 바로 루트 a죠. 지금 루트 안에 지금 얘가 들어있는 거거든? 루트 a면. 자, 너희도 알다시피 루트 y. 루트 y는 1차식입니까? 1차식이 아니죠. 얘는 우리 굳이 지수로 표현하게 되면 y의 2분의 이건 너희들 내용이 아니구나. 자, 루트 y는 1차식이 아니야. 일단 루트부터 그냥 y가 1차식이지 루트면 1차식이 아니야. 자, 이 말인 즉슨 뭐냐? 즉, 이 루트 a도 무슨 식? 1차식이 나와야 1차식이 계산해서 얘도 1차식 나와서 전체적으로 1차식 두 개가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루트에 있는 이 녀석이 1차식이 되려면 근데 루트 안에 지금 뭔가 y의 제곱 형태지. 즉, 루트 y 같은 게 있으면 안 돼. 이런 게 있으면 안 돼. 얘는 1차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루트가 있는데 1차식 나와야 된다. 그럼 어떤 게 필요하겠어? 루트 안이 무슨 형태? 뭔가 y 플러스 뭐 상수 이런 거에 제곱이 돼서 루트가 사라지는 형태. 그래서 그냥 1차식이 나올 수 있는 형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즉, 이 루트 안이 어떤 형태? 이 루트 안이 y에 관한 완전 제곱 형태. 완전 제곱 형태가 돼서 루트가 사라질 수 있었는 거야. 얘가 완전 제곱 형태. 뭔가 완전 제곱. 자, 우리가 완전 제곱인 건 어떻게 판단하죠? 완전 제곱 형태는? 완전 제곱 형태라는 거는 판별식이 뭐일 때? 판별식이 0일 때 완전 제곱 형태죠? 뭔가의 제곱 형태죠? 판별식이 0일 때가. 2차 방정식이. 그래서 얘를 0으로 생각하고 2차 방정식을 생각했을 때 이 녀석의 판별식이 뭐일 때? 0일 때가 이런 완벽한 제곱 형태 나올 때입니다. 자, 그럼 이 녀석의 판별식 써보면 D. 근데 얘는 지금 Y 앞에 마이너스 8. 4분의 D를 쓸 수 있죠? 그럼 B'는 이거의 절반. 마이너스 4거든? 그럼 마이너스 4의 제곱 빼기 AC. A는 1이고요. C 역할하는 게 뒤에 있는 거. 마이너스 4K 플러스 8이네요. 그래서 얘가 뭐가 돼야? 0이 돼야. 저게 완벽한 뭔가의 제곱 형태 나온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거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4의 제곱은 16. 플러스 몇 K? 4K 빼기 8은 0. 먼저 계산되기 쉽죠? 그러면 4K 플러스 8은 0. 결국 K는 얼마가 되냐? K는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거죠. K는 마이너스 2. 실제로 K가 마이너스 2가 되면 이거 K가 마이너스 2를 넣어봐. 그럼 이 루트단이 어떤 형태냐면 루트단이 Y제곱 마이너스 8Y K가 마이너스 2면 플러스 16.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 얘는 Y 빼기 4의 제곱이죠? 그럼 루트가 사라지죠? 그럼 Y 빼기 4가 되죠? 즉, 이 루트 A 자리가 그냥 뭐가 된다? Y 빼기 4가 된다는 겁니다. 마이너스 루트 A도 마찬가지죠? Y 빼기 4.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인수분해 형태 어때? X, Y가 다 1차식으로 표현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내용 자체가 어렵습니다. 너희들 지금 내가 쭉 한 걸 봤을 때 어렵죠? 이걸 쭉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난이도가 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어쨌든 답은 얼마다? 답은 마이너스 2다. 이거 잘 모르겠으면 계속 반복해서 보는 수밖에 없거든요. 익숙해질 때까지. 그래서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유형 473번 근각 계수 관계. 자, 문제는 473번이고요. 자, 2차식 fx가 x제곱 빼기 3x 빼기 5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하여 서로 다른 두 실수 AB가 FA도 0이고 FB도 0을 만족하더라. 이때 FAB 플러스 A 플러스 B 값을 구해라. 자, 일단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거 2차식으로 내가 표현했죠. fx라고. 근데 여기다가 뭘 넣었더니 a를 넣었더니 0이 되더라. FA면은 즉 a제곱 빼기 3a 빼기 5는 0이 되더라. 자, 두 번째 FB도 마찬가지죠. x에다 b를 넣었다는 거니까 b제곱 빼기 3b 빼기 5는 0이 되더라. 자, 그럼 결국 이 ab라는 두 값은 누구를 0으로 만드는? 즉 x제곱 빼기 3x 빼기 5는 0으로 만드는 이 식을 0으로 만드는 x값 두 개라는 거죠. ab가. 무슨 말입니까?
이걸 만족하는 x값 두 개가 ab야. 그럼 ab는 바로 이 2차 방식의 무슨 근? 두 근이란 걸 알 수 있죠. ab가 두 근. 2차 식의 두 근. 그럼 우리 이제 뭘 바로 쓸 수 있죠? 근과 계수관계 쓸 수 있죠. 두 근의 합. a 플러스 b는 우리가 앞에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이때 a랑 b는 최고차의 계수, 1차의 계수였죠? 그럼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3이 될 거고요. 두 근의 곱은 ab는 최고차의 계수분의 상수항의 계수. 보통 a분의 c라고 하죠? 그럼 1분의 마이너스 5. 그럼 마이너스 5. 자, 합과 곱을 다 알아낸 거죠. 굳이 군을 안 구하고. 자, 그러면은 근데 문제 수고해야 될까? 내가 f에다 뭘 넣자? ab 플러스 a 플러스 b. ab 압니다. 마이너스 5. a 플러스 b 알죠? 3. 두 개 더하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 결국 이 녀석은 f 마이너스 2를 구하라는 얘기죠. f 마이너스 2. 그냥 x에다 마이너스 2 때려 넣으라는 얘기죠. fx 저거니까. 자, 마이너스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2의 제곱. 아이씨. 왜 플러스냐? 마이너스 3에다가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빼기 5. 계산하면 4 플러스 6 빼기 5. 답은 얼마? 답은 5가 되겠네요. 그래서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그냥 주어진 힌트. 특히 뭐다? A 넣어서 0이 되더라. B 넣어서 0이 되더라. 그 말은 저 식이 0이 되도록 하는 두 값이 A, B다. 아, 그럼 그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네. 그 의미를 판단할 수 있으라고 만든 문제란 거야.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유형 15번. 근과 계수의 관계 응용. 근의 조건이 있을 때. 말 그대로 뭐, 근에다 어떤 조건 넣어놓고 이제 풀어라라는 얘기겠죠. 문제는 483번이고요. 자, x에 대한 2차 방식. x제곱 플러스 2k 빼기 1의 x 플러스 k 빼기 6은 0의 두 근의 차가 5다. 두 근의 차가. 두 근이 있는데 두 녀석의 차이가 5다. 이때 모든 실수 k 값의 합을 구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 일단 두 근의 차가 5라는 거는 한 근을 알파로 잡으면 나머지 한 근은 알파 플러스 5로 잡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닐까요? 5만큼 차이가 더 있으니까. 그쵸? 그러면 얘를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겠네요. 두 근이 뭔지 확실하니까. 그럼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5는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최고차 계수는 1이고요. 비역하는 거는 x 앞에 있는 거. 2k 빼기 1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k 플러스 1. 이게 바로 얘다. 됐죠? 자, 두 번째. 두 근의 곱. 알파랑 알파 플러스 5를 곱한 거. 자, 이건 뭐가 됩니까? a분의 c. 근데 a 역하는 건 1이고 c 역하는 게 누굽니까? 저거죠? k 빼기 6. 얘는 그냥 k 빼기 6이겠네요. 자, 그러면 식을 정리하면, 자, 위에 거요. 이거랑 이걸 갖다 해서 2알파 플러스 5는 뭐랑 같다?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이랑 같다. 그 다음에 밑에 식에서 알파 곱하기 그냥 정리할까? 알파 제곱 플러스 5알파 뭐랑 같다? k 빼기 6이랑 같다. 자, 요렇게 알파랑 k로 표현된 식이 두 개 나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될 건 누구 값이죠? k 값이죠. 모든 실수 k 값의 합. 그 말은 k가 하는 식이 필요하다는 거니까 알파보다는 k가 중요하겠죠? 자, 그럼 이거 식을 어떻게 정리할까? 위에 거에서 결국 2알파는 마이너스 2k 5 넘기면 빼기 4. 자, 그러면 알파는 뭐랑 같다? 알파는 마이너스 k 빼기 2랑 같다. 알파를 나타낼 수 있죠? k로? 그쵸? 그럼 이제 밑에 식이 알파 자리에다가 뭘 넣어서? 요 마이너스 k 빼기 2를 넣자는 거죠. 밑에 있는 알파 자리에다가. 이해됩니까? 자,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k 빼기 2의 제곱에 플러스 5에 역시 마이너스 k 빼기 2가 되겠죠? 이게 바로 뭐다? k 빼기 6이다. 자, 그럼 이제 완벽한 K에 가는 식이 나온 거죠?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게 K니까 K에 가는 식을 만들자는 거죠. 그럼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어차피 그럼 제곱하게 되면 그냥 K제곱. 마이너스 어차피 없으니까 생각하면 되죠. 플러스 4K, 플러스 4. 얘는 마이너스 5K, 빼기 10.
K 빼기 6 다 넘겨줄게요. 그럼 빼기 K 플러스 6은 0. 자, 그럼 이 식을 마저 정리하게 되면은 K제곱. 그 다음에 몇 K입니까? 4K 마이너스 5K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K. 이제 숫자는 플러스 4 마이너스 10 플러스 6. 엥? 없네? 이 끝이네? 0. 쉽네, 마지막에는. 그럼 K랑 K 빼기 2는 0. K는 0 또는 이게 0 되려면 K는 2. 자, 그럼 모든 실수 K 값을 합은 얼마다? 2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근과 계속에 쓰자는 얘기죠. 별로 어려울 거 없죠? 쉽죠? 그렇다는 얘기고요. 넘어갈게요. 자, 유형 16번. 근과 계수 관계 응용이라 했죠. 응용. 자, 말도 뭔가 응용을 하자는 건데, 근의 관계식이 있을 때라고 되어 있네요. 문제는 492번이고요. 자, x에 대한 2차 방식.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 이 녀석의 두 근을 알파, 베타. 한 개는 알파, 한 개는 베타라고 했을 때, x에 대한 2차 방식. x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a는 0의 두 근은 알파 플러스 2랑 베타 플러스 2다. 이때 상수 a, b고 ab를 곱한 걸 구하라. 자, 일단은 두 근이 알파, 베타. 한 녀석은 두 근이 알파 플러스 2랑 베타 플러스 2.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일단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는 근과 계수 관계를 일단 만들 수 있겠죠. 첫 번째 식.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의 두 근이 알파, 베타니까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고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1분의 a. 즉 마이너스 a네요. 두 번째, 두 근의 곱은 뭐가 됩니까? 두 근의 곱은 a분의 c. 근데 a 역할하는 건 1이고요. c 역할하는 건 b죠, b. 해서 b. 합, 곱. 다 구할 수 있고요. 이제 밑에 2차 방식. x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a. 자, 여기서 두 근은 알파 플러스 2랑 베타 플러스 2니까 두 근의 합. 얘랑 얘를 더한 거는 역시 마이너스 a분의 b 역할을 하면 되는데 a 역할하는 게 1이고요. b 역할하는 게 마이너스 b네요. 그럼 b. 두 번째, 알파 플러스 2랑 두 근의 곱. 베타 플러스 2는 a분의 c인데 a 역할하는 게 1이고 c 역할하는 게 얼마다? c 역할하는 게 a니까 얘는 그냥 a. 자, 우리가 지금 만든 식이 꽤 많죠? 그래서 자, 얘를 어떻게 써야 될까? 우리 지금 AB 곱한 거 찾는 건데 식을 잘 버무리면 되겠죠. 자,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뭡니까? 마이너스 1이랑 같습니다. 이게 정리하면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4죠. 그럼 우리 이미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랑 얘가 마이너스 A랑 알고 있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A 플러스 4. 마이너스 A 플러스 4는 B. 자, A, B로 된 식이 한 개 나왔고요. 두 번째, 알파 플러스 2랑 베타 플러스 1을 곱한다는 얘기는 이거 실제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알파 베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2알파, 2베타니까 2 가로치고 알파 플러스 베타. 그 다음에 2 곱하기 2는 4 플러스 4. 이런 형태죠? 근데 우리는 이미 알파 베타랑 알파 플러스 베타를 전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럼 넣게 되면 알파 베타는 2고요. B. 알파 베타는 B고요. B 플러스 2 알파 플러스 베타.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A니까 마이너스 2A. 그 다음에 플러스 4. 얘가 바로 A랑 같다. 자, 그럼 이 식도 정리하게 되면 얘를 넣는 게 좋겠나? 3A 빼기 B는 4. 자, 이왕 정리한 게 뭐니까 정리할게. 마이너스 1 넘기면 A 플러스 B는 4. 자, 내가 보기 쪽에 정리한 이유가 있죠? 뭐 하려고? 연립하려고. 그럼 두 식을 뭐 하게 되면? 더하게 되면. 플러스 B, 마이너스 B 4니까 4A는 8. 그럼 A는 얼마? A는 2다. 그러면 2가 구해졌으니까 아무 데나 편한 데 때려 넣게 되면 2 플러스 B는 4가 되니까 B도 얼마? 2다. 다 구했네요. 그래서 AB 곱, AB. 2 곱하기 2는 4. 답은 몇 번? 4번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모양 잘 봐서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될 게 AB인데 그러면 최대한 AB로 된 식이 나와야 되겠네? 근데 봤더니 뭔가 때려 넣을 만한 거리가 되게 많어. 알파 플러스 베타는 A로 마이너스 A로 바꿀 수 있고 알파 베타는 그냥 B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딱 넣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AB로만 표현된 식이 나온다. 이런 아이디어를 좀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유형 17번. 근과 계수 관계 응용.
두 2차 방식이 있을 때라고 되어 있네요. 봅시다. 문제는 497번이고요. 2차 방식. x제곱 플러스 3x 빼기 1은 0. 이 녀석이 두근을 알파 베타라 할 때 알파제곱 베타제곱을 두근을 하는 2차 방식이 이 녀석.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이다. 이때 상수 a, b 값을 구하여라. 뭐 너희들은 앞으로 2차 방식이고 두근이 설정돼 있다. 그러면 당연히 보통 제일 많이 쓰는 내용은 근과 계수의 관계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하면 됩니다. 보통 문제 만들 때 그렇게 만들거든요. 만드는 사람들이. 자, 그러면 첫 번째 2차 방식 두근의 알파 베타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 두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고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1분의 3. 그 마이너스 3이네요. 그 다음에 두근의 곱. 알파 베타. a분의 c. 1분의 c 역할이 마이너스 1이죠? 그럼 마이너스 1. 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3이고요.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1이란 걸 이제 알고 시작하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알파 제곱, 베타 제곱 두근을 하는 2차 방식이 밑에 거다. 우리 구하고자 하는 건 a, b다. 그럼 역시 이것도 근과 계수 관계. 두근의 합.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마이너스 a분의 b인데 마이너스 1분의 a. 마이너스 a가 되겠네요. 두 번째. 곱. 알파 제곱 곱하기 베타 제곱은 a분의 c. 근데 c 역할 하는 게 b죠, b. 그러면 1분의 b. 얘는 b가 되겠네요. 자, 이제 뭐 계산하면 되겠죠. 이 알파 플러스 베타 값과 알파 베타 값을 이용해서 이 녀석 값을 구하면 되겠네요. 되게 딱 봐도 구하기 좋아 보이죠. 중학교 내용이죠.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뭘 뺀 거? 이 알파 베타를 뺀 게 바로 누구다? 이게 바로 이 녀석이다. 이게 바로 마이너스 a다.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은 알죠? 마이너스 3. 그 마이너스 3의 제곱에서 빼기 2 곱하기 알파 베타. 알파 베타는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자, 계산하면 9 빼기 플러스 2. 그러니까 답은 11. 그게 누구다? 마이너스 a다. 그럼 a는 마이너스 11. 끝. a 구했고요. 이제 b. 알파 제곱 베타 제곱. 자,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은 우리가 알파 베타 전체 제곱. 전체 제곱하게 되면 각각 제곱이 되니까 이게 표현할 수 있죠? 이게 바로 누구다? 이게 b다. 근데 알파 베타는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마이너스 제곱하면 얼마? 1. 그래서 b는 1이란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 내가 상수 a, b 값을 구해라? 다 구했네요. a는 마이너스 11, b는 1. 끝? 그냥 심플하게 문제집 조건들의 식을 만들어서 그걸 잘 활용하면 되는 거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엔 유형 18번. 근을 알 때 2차 방식 작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문제 볼게요. 503번. 자, 2차 방식.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의 두근이 마이너스 1하고 알파고요. 2차 방식. x제곱 플러스 가로치고 b 플러스 4의 x 플러스 3a는 0의 두근이 2랑 베타다. 첫 번째 건 마이너스 1이랑 알파, 두 번째 건 2랑 베타. 이때 알파 베타를 두근을 하고 x제곱의 개수가 얼마인? 3인 2차 방식 구해라 라고 됐네요. 어쩔까? 일단 뭐 식을 만들어야 되겠네. 자, 첫 번째. 이 녀석의 두근이 마이너스 1이랑 알파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 두근의 합. 마이너스 1 플러스 알파는 뭐랑 같다? 마이너스 a분의 b인데 a 역할하는 게 1이고 b 역할하는 게 a니까 좀 마이너스 a랑 같네요. 마이너스 1 플러스 알파는 마이너스 a랑 같고요. 두근의 곱. 마이너스 1이랑 알파 곱한 거. 즉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네요. 이거는 a분의 c. a분의 c 하게 되면 1분의 b니까 그냥 b가 되겠네요. 이게 처음에 나온 c. 두 번째. x제곱 플러스 b 플러스 4의 x 플러스 3a는 0의 두근이 2랑 베타니까 두근의 합. 2 플러스 베타는 뭐가 되고요? 마이너스 a분의 b를 하게 되면 a 역할하는 건 저거니까 저 b 플러스 4의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b 빼기 4. 자, 그 다음에 2랑 베타 곱한 거. 2베타. 자, 얘는 뭐가 됩니까? a분의 c. 1분의 하면 c 하면 c 역할하는 게 3a니까 3a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들아 뭐 할까요? 약간 지금 좀 복잡해 보이죠? 문제 자체가. A, B도 있고 알파, 베타도 있으니까. 자, 일단 그럼 이제 너희들 구해야 될 거. 알파, 베타를 두근을 하고 X쪽에서 3인 2차 방정식.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느냐? 알파, 베타 두근을 한다는 거는 X 빼기 알파 하나, X 빼기 베타 하나를 가지고 있다는 거고 최고차 개수가 얼마? 3이니까 3.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할까요?
굳이 이거 정리를 하자면 앞에 3이 있고요. 이거 정리하면 중괄호 써야 되나?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플러스 알파 베타. 자, 이게 바로 너희들이 구하는 식입니다. 알겠죠? 그럼 결론적으로는 내가 뭔가 이 식을 방정식을 구하려면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를 알아야 되네? 그렇죠.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알파 플러스 베타, 그 다음에 알파 베타. 자, 이거 구할 만한 게 있습니까? 힌트, 쓸만한 거. 알파 플러스 베타. 이 두 식, 마이너스 1 플러스 알파랑 2 플러스 베타, 이 두 개를 뭐하게 되면 더해볼까요? 자, 이 두 식을 더하게 되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하게 나와요. 그쵸? 근데 마이너스 1이랑 2 더하면 1이니까 일단 1 써줄게. 왼쪽에다가 1. 자, 이게 뭐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빼기 4. 얘랑 더한 거.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랑 얘 마이너스 알파랑 2베타 곱해볼까요?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는 뭐가 된다? 3AB가 된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뭐 할까요? 그 다음에 이제 정리하지 뭐. 자, 위에 거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넘기면 마이너스 A 빼기 B 빼기 5가 될 거고요. 밑에 식에서 양변을 마이너스 1로 나누게 되면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3AB.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 근데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형태를 구하려면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 값을 구하려면 AB 값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됩니다. AB 값을. 그럼 지금 AB 값을 알 만한 힌트가 없죠. 이 상태에서는. 왜냐면 뭔가 되게 복잡하잖아. A, B, 알파, 베타, 식이 4개 있고 일단 식이 4개 있고 또 미지수가 4개가 섞여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뭔가 놓친 게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이 상태에서. 뭘 놓친 것 같습니까? 그걸 놓쳤죠. 근의 의미, 근. 일단 이 녀석들은 이걸 구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지워도 별 의미가 없죠. 상관이 없죠. 자, 봅시다. 이 녀석의 두 근이 뭐랑 뭐였대? 마이너스 1이랑 알파였대. 근데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근이 있죠. 알파는 뭔지 모르지만 마이너스 1인 가 알아. 그럼 마이너스 1이 이 식을 만족한다는 얘기죠. 그 말은 x에다 마이너스 1을 이렇게 하면 식이 만족이 돼야 되죠? 그럼 x에다 마이너스 1을 이렇게 되면 1,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얼마? 0. 됐죠? 밑에 식 봅시다. 밑에 식. 두 근이 2랑 베타. 베타는 뭔지 모르지만 2는 알죠. 그럼 2가 바로 x에 때려 넣었을 때 식을 만족한다는 얘기겠죠. 그럼 이 자리 넣게 되면 2의 제곱은 4 플러스 2 열고 b 플러스 4 플러스 3a는 얼마? 0.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아는 근들을 때려 넣어서 식을 만들었을 때 그 식이 바로 a, b로 된 식 두 개가 나온다는 것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의 식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a 플러스 b를 넘길까? 그러면 a 빼기 b. a 빼기 b는 1. 자, 밑에 식 정리하면 3a 플러스 2b. 숫자는 8이랑 4니까 더하면 12인데 우리 넘길 거거든? 넘기면은 마이너스 12. 자, 이렇게 두 식 연립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위에다 2를 곱하게 되면 2a 빼기 2b는 2. 그래서 이 두 식을 뭐하면 더하게 되면은 5a는 마이너스 10. 그럼 a는 얼마? a는 마이너스 2. a 결정. 자, a를 알아냈으면은 이제 b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b는 마이너스 3이 돼야 되겠네요. 이 식을 생각해 봤을 때 a 빼기 b는 1이 돼야 되니까 a가 마이너스 2면은 b는 마이너스 3. 자, 그럼 이제 a, b를 구했으니까 a, b를 여기 때려 넣어서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 값을 구하면 구해서 저기 때려 넣기만 하면 문제는 끝나는 거죠. 맞아, 마무리할게요.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3도 차. 그럼 플러스 2랑 플러스 3 바뀌고 빼기 5? 호호, 0 되네? 내가 이렇게 만들었던가? 밑에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3 곱하면 플러스 6이죠. 6인데 3, 6이 18. 18을 2로 나누면 9. 그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9. 자, 그럼 이제 넣게 되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0이니까 얘는 없는 거고요.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9. 그러면 결국 x제곱 빼기 9의 3배. 이게 바로 완벽한 2차식 형태가 되는 거다.
라는 얘기네요. 알겠죠? 약간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확실한 근이 있을 때. 그러면 확실한 근이 있을 때는 이 근을 어떻게 해? 이 근을 식에 넣어서 완벽한 어떤 방정식을 만들 수 있다. 그걸 좀 써먹을 수 있어라는 문제겠죠? 넘어갈게요. 자, 유형 19번. 잘못 보고 푼 2차 방정식. 뭐 이것도 내가 사실 중학교 문제나 어디서 많이 쓰는 그 유형이긴 한데, 봅시다. 511번. 자, 값을 두 사람이 x제곱의 개수가 얼마야? 1인 2차 방정식 푸는데, 똑같은 2차 방정식 푸는 거야. 값은 뭘 잘못 봤고, 값은 x의 개수를 잘못 봤고요. 을은 상수항을 잘못 보고 풀었습니다. 그래서 값이 얻은 근은 마이너스 2랑 8이고요. 을이 얻은 근은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래. 이때 원래 2차 방정식 구하라. 자, 원래 2차 방정식. 자, 원래 2차 방정식 일단 설정해 줄게요. x제곱의 개수 1이니까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 이거 헷갈리려나? 일단 이렇게 설정해 줄게. 원래 2차 방정식. 근데 값은 뭘 잘못 봤어? 값은 a를 잘못 봤다. 그 다음에 을은 b를 잘못 봤다. a를 틀리게 봤다. b를 다르게 봤다. b를 다르게 봤다. 그 얘기죠. 값은 a를, 을은 b를 잘못 봤다는 얘기죠. 자, 그 말인 즉슨 값은 a는 잘못 봤지만 b는 잘 봤다. b는 맞게 봤다. b는 맞게. 자, 을은 b를 잘못 봤다는 것은 반대로 a는 맞게 봤다는 거죠. a는 맞게 봤다. 자, 그러면은 값은 얘는 틀렸지만 얘는 b를 똑바로 봤다는 거야. 그러면 저 b랑 관련된 건 올바른 형태 나와야 된다는 거죠. b랑 관련된 거. b랑 관련된 게 뭐냐? 두근의 곱이죠. 자, 그래서 지금 값이 구한 두근이 뭐냐면 마이너스 2는 8이거든? 그럼 이 두 개를 곱한 거. 얘는 뭐다? 두근의 곱. a분의 c. 우리 보통 a분의 c라고 하지. 그러면 최고차 개수면 상수항. 옳게 본 것만으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맞는 게 돼야 된다는 얘기죠. 1분의 b. 즉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b는 얼마? 마이너스 16. 확정. 얘는 옳게 봤으니까. 두 번째, 을은 b를 잘못 봤어. 하지만 a는 똑바로 봤어. 그럼 우리가 이 가운데 거, x의 개수 표현할 수 있는 거, 두근의 합이죠. 자, 을이 얻은 거는 이거 1 뿔마 루트 5거든? 그러면 두근의 합. 1 플러스 루트 5랑 더하기 1 빼기 루트 5. 얘는 똑바로 봤다는 거죠. 두근의 곱은 을이 똑바로 본 거. 얘랑 얘 가지고만 표현할 수 있으니까. 즉, a 마이너스 이거분의 이거. 즉, 마이너스 a. 이걸 올바르게 본 거란 얘기죠. 알겠죠? 자, 그럼 얼마입니까?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루트 없어지니까 2. 마이너스 a가 2. 그 말은 a는 마이너스 2. 아까 b는 마이너스 16이었죠? 자, 그럼 원래 입장 방식이 뭡니까? x제곱 ax인데 a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x, b인데 b가 마이너스 10이니까 빼기 16. 이게 바로 원래 2차 방식이었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이게 문제의 스타일이죠. 뭔가 잘못 보고 풀었다? 그 말은 옳게 본 거 위주로, 맞게 본 거 위주로 생각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유형 20번. fx는 0가 fax 플러스 b는 0의 관계. 네. 이것도 나름 쉬우면서도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봅시다. 515번. 자, 2차 방식. fx는 0에 두근의 합이 얼마다? 마이너스 6이다. 자, 이때 f2x 빼기 3은 0의 두근의 합을 구해라. 2차 방식. 자, 일단 두근이 뭔지 모르죠. 이 녀석 fx는 0의 두근이 뭔지 모르니까 이제 두근을 한 개는 알파, 한 개는 베타 잡을게요. 자, 그러면 알파 베타가 이 2차 방식의 두근이란 거는 x에도 뭘 넣게 되면 알파를 넣게 되면 0 이런 식이 만족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베타를 넣어도 0 이게 만족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내가 힌트 줬죠?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6. 즉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6. 힌트 줬고요. 그래서 일단 이게 만족된다. 자, 근데 2차 방식 f2x 빼기 3은 0의 두근의 합을 구해라. 중요한 거는 위에도 fx, 밑에도 f, 밑에도 f. 둘 다 f라는 거는 똑같은 형태식을 쓴다는 거야. 다만 그 들어가는 형태, x자에 들어가는 형태가 얘는 x가 들어가고 얘는 2x 빼기 3이 들어간다는 거지. 예를 들어 이거죠. 내가 fx를 뭐로 잡으면
fx를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적었다 치자. 그러면 f2x 빼기 3은 뭐다? 이 x 자리에 뭘 넣은 거다? 2x 빼기 3을 넣었다는 얘기죠. 무슨 말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얘는 그냥 x 자리에다 x를 넣은 건데 그럼 f2x 빼기 3은 똑같은 형태의 식의 x 자리에다가 요 안에 있는 거 2x 빼기 3을 넣었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형태가 같다는 얘기야. 다만 들어가는 거에 따라서 바뀌는 걸 뿐이란 거지. 자, 일단 f라는 녀석의 형태는 같다. 자, 그 말인즉슨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f라는 녀석은 뭐랑 뭘 넣게 되면 알파랑 베타를 넣게 되면 0이 된다는 거. 그럼 이 녀석도 f2x 빼기 3은 0. 이것도 만족하려면은 이 안에 있는 2x 빼기 3이 알파거나, 왜냐면 f알파는 0이니까, 또는 이 녀석이 베타거나, 이렇게 되면 0이 된다는 걸 역시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결론적으로 이 2x 빼기 3이 뭐가 돼야 된다? 한 개는 알파, 한 개는 베타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x값이 바로 이걸 만족하는 이 x값이 바로 요 f2x 빼기 3은 0의 두 근이 된다는 거야. 자, 그럼 위에 거 풀게 되면은 2x는 알파 플러스 3. 그럼 양비 2로 나누게 되면 x는 2분의 알파 플러스 3. 아이씨. 아이. 안 깨졌네? 좋다. 자, 밑에 거는 역시 마찬가지로 풀게 되면 x는 2분의 베타 플러스 3. 자, 이 x값 두 개가 바로 뭐다? f2x 빼기 3은 0을 만족시키는 두 x값이 된다. 두 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뭐 하게 되면 더한 걸 이제 찾으라고 한 거죠. 두 개를 더하게 되면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3 더하기 3은 6. 자, 이게 바로 우리들이 찾는 답이라는 거죠. 내가 처음 애초에 알파 플러스 베타가 저쪽 두 분의 합 써먹으라고. 그럼 마이너스 6 플러스 6을 2로 나눈 거. 근데 마이너스 6, 그 어차피 분자 0이잖아. 그래서 값은 얼마다? 0이다. 이게 바로 답이다. 자,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f 의미 같은 거, 함수의 표현 의미 이런 거 알아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유형 21번. 이번에 마지막 유형이고요. 켈레근의 성질 봅시다. 켈레근 기억나죠? 루트 앞에 부분 반대인 거. 519번. 자, x에 대한 2차 방식.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의 한 근이 요런 형태다. 요런 형태일 때 유리수 ab의 합 a 플러스 b 값 구해라. 자, 일단은 내가 근의 모양을 이렇게 주는 게 있겠죠. 꼴 보기 싫게. 우리가 앞에서 이런 모양이면 뭘 한다? 유리화해서 모양 좀 보기 좋게 만들어줬던 거 기억납니까? 이거 유리화하라고 일부러 이렇게 모양을 만든 거겠죠? 유리화를 해봅시다. 2 빼기 루트 3분의 1이니까 아래에 뭘 곱해서 2 플러스 루트 3. 우리 유리화하는 방법이죠? 계산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분모는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2의 제곱 빼기 루트 3의 제곱. 그 분모는 그냥 1이 되고요. 분자는 1에 예곱하면 2 플러스 루트 3 그대로. 자, 그럼 결과적으로 한 근이 그냥 2 플러스 루트 3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근이. 자, 그럼 우리가 한 근이 이렇다는 거는 뭐죠? 우리가 어차피 근의 공식 쓰게 되면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빼기 얼마? 4ac. 자, 그래서 한 근이 루트 앞에 플러스면 나머지 한 근은 루트 앞에 마이너스. 즉 루트 앞에 부호가 반대가 된다는 거죠. 단 전제 조건은 이 ab 같은 게 루트가 아닐 때. 즉 나머지 개수 A, B, C 나머지 개수가 유리수일 때만 쓸 수 있는 거죠. 문제 조건 보면 어차피 x제곱 앞에는 1이니까 유리수고요. A, B도 뭐다? 유리수다. 그러면 결국은 나머지에서는 루트가 생길 게 없으니까 이 루트 앞에 부호가 반대인 게 켈렉은 나머지 한 근이 될 수 있겠네. 그래서 이 녀석의 나머지 한 근은 2 빼기 루트 3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근데 내가 지금 구하라는 거는 켈렉을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죠. A, B를 구하래. 근데 A, B는 뭐랑 관련이 있다? 두 근의 합과 곱별 관련이 있겠죠. 두 근의 합. 이 두 개 더한 거. 두 개 더하게 되면 4가 되거든? 두 근의 합은 뭐랑 같다? 마이너스 A분의 B. 근데 지금 A 역하는 게 1이고요. B 역하는 거는 X 앞에 있는 A겠죠? 지금 마이너스 A가 4. 그럼 A는 얼마? A는 마이너스 4. A 구했고요. 자, 이제 두 번째 B.
B는 뭐랑 관련있습니까? A분의 C 이렇게 하는 거니까 2분의 곱. 자, 이 2개 곱하게 되면은 합차 공식에서 앞에 거 제곱 4 빼기 뒤에 거 제곱 루트 3 제곱 3 즉 1. 자, 2분의 곱은 아까 A분의 C. 근데 A 역하는 게 1이고요. C 역하는 게 B죠, B. 그래서 B는 얼마? B는 1이 되겠네요. B는 1. 자, 그래서 A는 마이너스 4, B는 1. 그래서 내가 뭘 구하라고 해라? 2개를 더해라. 2개 더하면 얼마? 마이너스 3. 그 답은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유형까지 풀었고요. 뭐 쉽죠? 자, 뭐 연습하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수업 끝!